자, 그림은 수평면에서 견인차 A가 자동차 B의 F로 일정한 크기의 힘으로 세타 각도를 이루면서 견인하는 모습이다. 자, F가 요 운동 방향, B의 운동 방향은 수평 방향이겠지. 요 오른쪽 방향. 자, 오른쪽 방향 운동 방향과 나란하지 못하고 뭔가 세타라는 각도로 비스듬하게 작용한다, 맞지? 요럴 때는 F 전체의 힘이 일을 할 수는 없고 요 F의 힘 중에서 일부 성분, F가 이렇게 비스듬하다면 일부 성분, 요 정도 성분이 이 길이 S 동안, 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길이 S 동안 E를 받는다면 F의 요거는 이제 F 코사인 세타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굳이 뭐 요까지는 알 필요는 없는데 F보다 작다는 거. 그래서 F 코사인 세타 정도의 힘, F보다 작은 힘으로 S 길 동안 일을 했다. 요렇게 요게 이제 F가 한 일이다 이거지. 자, 그래갖고 B는 자동차 B는 여기 가서 V가 되었다. 뭐 힘이 일정하니까 얘는 등가속도 운동. 처음에 정지해서 V로 등가속도 운동 하겠네요. 그러면 기니 D 보면 기억 걸린 시간 0에서 V 됐으니까 평균 속도 2분의 V로 S만큼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맞지? 그러면 S를 2분의 V로 나누면 걸린 시간이 되니까 V분의 2S 되겠네요. 그러면 기억 맞고 니은은 A가 B에 작용한 한 일은 FS는 아니고 FS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될 건데 FS보다는 일의 양이 작다 이거지. 이렇게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B의 운동량의 크기는 증가한다. 얘가 속도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운동량의 크기도 증가하겠죠. 맞다 이거지. 답은 기디 4번 5번. 자, 그 다음에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 4kg 물체에 F1, F2 반대 방향으로 힘을 작용한다. 자, 그래갖고 시간에 따른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자, F2 방향을 플러스로 한다 했으니까 처음에는 기울기가 얼마고? 2 등가속도 운동을 하네. 그러면 F2 마이너스 F1 요게 플러스 방향으로 받는 이 물체가 받는 R자입니다. 맞지? 이 R자임이 지금 일정하다. 그것도 얼마로? 4kg을 가속 2로 가속시키니까 얘는 플러스 8N이라는 R자임을 받겠네요. 요게 지금 일정한 상황이 0에서 1초 상황이고 1에서 2초 상황은 속도가 안 변하네. 등속도 운동이다. 맞지? 등속이니까 F1과 F2의 크기가 서로 같다 이거지. 그래서 시그마 F는 0인 상황이고 그 다음에 2에서 3초 상황은 뭔가 좀 곡선이긴 하지만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 그러면 F1이 F2보다 더 큰 상황이고 요 기울기가 가속도일 건데 가속도가 점점 줄어서 0으로 가는 거 보니까 일단은 F1과 F2 사이에 F1과 F2의 차이, 요게 합력인데 얘가 음인 상태에서 점점 그 차이가 작아지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기니디 보면 기억 0초에서 1초 사이에 F1은 F2보다 8N이 더 작다. F1이 더 작으니까 오른쪽으로 8N 합력을 받겠지. 그래서 8N이 더 작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 1초에서 2초 사이에는 등속도 운동 F1과 F2의 합력이 물체의 한 일은 0이다. 합력이 0이니까 등속도 운동 얘는 한 일의 양은 0이다. 맞죠? 그 다음에 디귿 2초에서 3초까지 F1의 크기는 F2보다 작다. 속도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방향의 가속도, 즉 마이너스 방향 힘이 플러스 방향 힘보다 더 크다. 그래서 F1이 더 작다 했으니까 틀렸네. 답은 기니 2번. 그림과 같이 물체가 수평면에서 직선 운동하며 길이가 같은 6개의 점 통과한다. 터널을 통과한다. 같은 크기의 힘을 운동 방향으로 받는다. 모든 터널에서. 자, 그러면 같은 크기라 했으니까 F가 동일하다. 그러면 얘는 등가속도 운동하네. 또는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요 R자 힘이 한 일에 비례해서 이제 한 일만큼 운동 에너지가 변하는데 지금 R자 힘이 계속 일정한 상황이다. 맞지? 그러면 S에 비례해서 운동 에너지 계속 증가할 거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터널을 통과하기 전과 후의 속도가 EV다. V랑 EV. 자, 그러면 얘들의 운동 에너지는 일단은 질량이 M이라고 가져간다면 2분의 1 MV 제곱이었다가 2분의 1 M의 4V 제곱이 됐네. 그러면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플러스 2분의 3 MV 제곱. 즉, 터널 한 개 통과할 때마다 이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요거를 속도 제곱으로 보면 결국은 운동 에너지에 대한 식은 2분의 1 m까지는 동일할 거고, 요 속도 제곱 변화량만큼 운동 에너지가 변한다 이렇게 될 건데, 지금은 터널 한 개당 얼마다? 3v 제곱이다 이거지. 그러면 a, b, c, d, e로 가면서 계속해서 속도 제곱이 3v 제곱씩 변할 거다, 증가할 거다 이거죠. 같은 크기의 힘을 요 구간 길이가 같다 했으니까, 같은 거리만큼 받았으니까 2를 똑같이 받는다. 그러면 AE 중에서 물체 속력이 4V 되는 점은, 속도가 4V, 속력이 4V가 되려면 얘는 속력이 제곱이 16V 제곱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30 증가해서 16V 제곱이 되려면 처음에 V 제곱이었다 맞지? 그러면 총 5번의 증가가 필요하네.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해서 D점에서 얘는 속도가 4V 되겠다 알겠지? 그러면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그림과와 같이 수표면에서 정지했던 질량 10kg 물체가 직선 운동에서 L만큼 갔다. 자, L만큼 갔더니 속력이 0이 되었다. 그러면 L만큼 받은 일의 양이 결국은 처음에 정지였고 나중에도 정지가 됐네. 그러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총 합해서 0이 돼야 된다 이거지.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 보니까 합력 이동거리 그래프. 합력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면적은 합력이 한 1, 플러스 면적이라 요 마이너스 면적이 동일하다 이거죠. 그래서 총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0이다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기니디 보니까 기억, 물체가 1m 이동했을 때 속력이 최대된다. 속력이 최대가 되는 점은 운동 에너지가 최대.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최대되는 위치가 어디냐 물었는데, 운동 에너지는 플러스로 쌓아주면 쌓아줄수록 운동 에너지가 커지겠지. 그러면 3m 갔을 때가 운동 에너지 가장 많이 쌓였을 때다. 이때 운동 에너지는 3의 10에 2로 나누면 15. 자, 그러면 15줄만큼 쌓였을 때가 속력이 가장 빠를 때니까 1m가 아니고 3m라고 해야 되지. 틀렸다. 그 다음에 니은, 물체의 최대 속력은 3, 루트 3. 최대 운동 에너지가 15였으니까 15는 얘가 10kg이라 했으니까 2분의 1에 10의 v제곱. 그러면 v제곱이 3이니까 루트 3 맞네요. 그 다음에 디귿, L은 7m이다. 자, 결국은 여기서 L까지 갔을 때 전체 운동 에너지가 0이 돼야 되니까 요 밑에 마이너스 면적, 마이너스 1도 면적이 15가 돼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높이가 9니까 요 밑변을 9랑 요 곱해서 30이 돼야 되네. 그러면 9분의 30은 3분의 10m네. 그러면 3에서 3분의 10m 들어갔으니까 7m는 아니겠네. 틀렸다. 답은 니은 2번.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전동기로 수평 방향으로 힘을 줘서 당기고 있다. 자, A점을 V로 통과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B랑 C를 통과하면서 속도가 점점 증가하겠지 뭐, 당겨주니까. 자, AB, BC 사이 간격은 L로 동일하다. 그럼 거리는 같고,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C에서가 B에서의 2배이다. 자, C에서가 B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2배면 뭐 속력은 루트 2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자, 전동기로부터 받는 힘을 A에서부터 요 이동거리 L, EL에 따라서 힘을 나타낸 그래프가 오른쪽 그래프다. 그러면 전동기가 당겨준 힘 거리 그래프니까 면적은 전동기가 한 1. 요 전동기가 한 1이 물체한테는 우리가 이렇게 배웠다 맞죠? 전동기가 당겨주는 힘은 비보존력. 그러면 비보존력이 일을 하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변하는데, 지금은 그냥 수평 방향으로 당기고 있으니까 얘의 운동 에너지만 변한다. 즉 지금 전동기가 해주는 일은 운동 에너지로 계속 쌓일 거다 이거지. 그러면 처음에 L 동안은 FL이 쌓였고 넓이 FL. 자, 두 번째 L에서 EL까지는 운동 일을 해주면서 EFL을 추가로 에너지를 쌓아줬다 이거죠. 자, 그러면 B점에서 얘의 운동 에너지는 원래 2분의 1 mv 제곱이 있었고 A에서 추가로 FL 쌓아준 게 B에서의 운동 에너지고, C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요 B에서 운동 에너지에 요만큼이 B에서 운동 에너지였는데 거기에서 추가로 EFL을 더 쌓아줬다 이거죠. 자, 그랬더니 운동 에너지는 C에서가 B에서의 2배가 되었다. 지금 그러면 B에서 운동 에너지에 2배를 해주면 요게 C에서의 운동 에너지구나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러면 요식을 정리하면 mv제곱 넘겨주면 2분의 1 mv제곱은 3fl에서 2f 빼니까 fl이다. 그러면 v는
n분의 2fl 루트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움직이는 거다, 맞죠? 항상 연직 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일 때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아도 항상 우리는 중력을 고려할 준비를 해야 돼요. 중력을 고려하지 않으면 틀린다 이거지. 자, 2kg 물체를 연직 위로 이동시킨다. 줄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 즉 전동기가 작용하는 힘이야. 그러면 힘과 높이에서 요 전동기가 한 일은 이만큼 했겠네요. 그러면 이 일은 전동기한테 역학적 에너지로 전달이 될 거다. 자, 근데 위로 올려주는 상황이니까 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운동을 한다면 중력의 방향은 아래 방향이니까 중력은 항상 마이너스 1을 할 거다 이거지. 그러면 중력은 운동을 방해하는 역할을 할 건데 운동 에너지가 중력 때문에 그만큼 증가하지 못할 거야. 그 대신에 중력 때문에 증가하지 못한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로? 포텐셜 에너지로 증가할 거다. 요게 이제 기본적인 역학적 에너지 그 전환 과정이다, 맞지? 자, 그러면 기억. 높이가 5m인 순간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200줄이다. 자, 일단은 높이 5m 올렸대. 자, 그러면 2kg을 5m까지 올렸어요. 자, 5m까지 올리는 동안 물체 그 전동기가 한 일은 40N으로 일정한 힘 잡아당겼네. 5m 동안. 그러면 40N에 5m 잡아당겼으니까 얘는 200줄의 에너지를 공급해 줬어. 요거는 물체의 전체 역학적 에너지. 총 에너지가 5m 올라갔을 때 200줄 되었을 거다 이거지. 자, 그 중에서 중력이 방해했잖아. 중력은 2kg이니까 20N. 20N으로 5m 동안 방해했으니까 20N에 5m 해주면 요게 마이너스 20N이지. 마이너스 100줄. 이만큼 방해를 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로 다 가지 못하고 이 200줄 중에서 100줄만 운동 에너지가 되었을 거고 나머지 100줄은 잠시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되어 있다. 이 전체가 역학적 에너지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200줄이다. 틀렸네. 그 다음 니은 물체가 높이 5m부터 10m까지 이동했을 때 알짜임이 한 일은 얼마인가? 5m에서 10m까지는 얘가 20N 잡아당겼네요. 그러면 전동기가 잡아당겨주는 20N. 그 다음에 물체가 받는 중력 20N. 얘는 알짜 힘이 더해서 0인 상황이다, 맞죠? 그러면 등속도 운동할 거니까 알짜 힘이 한 일, 운동인지 변화량은 0이다, 맞죠? 그 다음에 디귿 물체가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0m까지 이동했을 때 전동기가 한 일의 양을 전동기는 실제로 40N, 5m, 20N, 10m 주면서 일을 하고 있다 이거지. 그러면 처음에 40N, 5m면 200줄, 그 다음에 20N으로 다시 5m 당겼으니까 100줄, 그러면 전체 300줄 일을 했다. 200줄 일을 했다 했으니까 틀렸죠. 300줄 일을 했다 이거지. 그래서 답은 니은 2번. 그 다음에 그림 가에서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전동기가 0에서 2L까지는 F1을 주면서 일정한 힘, 그 다음에 2L을 지나 부터는 일정한 힘 F2를 주면서 일을 하고 있다. 자, 근데 오른쪽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거리 그래프예요. 자, 거리에 따라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증가하냐 보여주고 있는데, 자, 2L까지는 L 단계일 때마다 운동 에너지가 2씩 증가하고 있어요. 자, 요게 이제 운동 에너지 증가 상황이에요. 자, 근데 길이 L당 2씩 꼬박꼬박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일정한 힘이라는 조건이 없어도 우리가 일정한 힘이란 걸 알 수 있어야 돼. 왜냐하면 어떤 물체를 잡아당겨주는 힘이 지금 잡아당겨주는 힘이 요 전동기 힘밖에 없는데 F1이라는 힘으로 잡아당기는데 L 이동시킬 때마다 얘가 해주는 일의 양이 계속 동일하네. 계속 쌓이고 있는 에너지가 동일하잖아.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길이당 동일. 그러면 알짜 힘이 해주는 일이 길이당 똑같다. 그럼 알짜 힘의 변화가 없구나. 얘는 알짜 힘이 일정한 운동을 하고 있다. 이거지. 자, 그러면 요 F1이라는 힘으로 L만큼 일을 했을 때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이만큼 생기는 게 0에서 2L까지 상황이고, 그 다음부터 2L 이후 상황은 L만큼 F2로 잡아당겨 주는데 요 L만큼 일을 받을 때마다 운동 에너지가 얼마씩 증가한다. 2씩 증가하고 있다 이거지. 2씩. 그러면 F2의 L은 2라는 에너지를 주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F2가 같은 길이 일을 해도 F1보다 2배로 에너지를 많이 주네. 힘이 2배 더 크다 이런 거죠. 기억 0에서 2L까지 전동기가 물체의 한 일은
전동기가 한 일은 전동기가 물체한테 일을 했을 때 높낮이 변화가 없으니까 포텐셜 에너지 변화는 주지 않았다 맞지? 오로지 운동 에너지만 줬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 얼마 증가했냐 묻는 거니까 0에서 2L까지 2 증가했네. 그러면 2 한 일이다 맞고. 니은 물체의 속력은 3L에서가 4L에서의 4배이다. 속력은 그때 속력은 운동 에너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맞지? 3L일 때 운동 에너지는 4I, 그 다음에 L일 때 운동 에너지는 2. 운동 에너지가 4배네. 그러면 속력은 2배다. 틀렸다. 그 다음에 디귿 F1보다 F2가 2배 더 크다. 맞죠? 그래서 답은 기D 3번. 자동차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각각 A, B, C, D 구간 길이 2L, L, 3L 이렇게 주고 있네요. 자, 등가속도 직선 운동한다 했으니까 R자 힘이 가속도를 결정하는데 가속도가 동일하니까 R자 힘이 일정하구나. 계속 일정한 힘을 받아서 E를 받고 있구나. 그러면 F가 일정하면 길이, 당긴 길이에 따라서 비례하게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즉 델타 EK가 길이에 비례해서 증가한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량을 잘 살펴봐야 돼. 자, 그래놓고 C에서가 B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4분의 5배이다. 그럼 4분의 5배 하면 보통 이제 4대 5, 그러면 4E랑 5E 에너지니까 이렇게 줄 준비를 하고 C에서가 B에서의 4분의 5배니까 B에서 운동 에너지가 4E였다면 C에서 운동 에너지는 5E로 둘 수 있겠네. 그러면 자, L만큼 길이만큼 당기는 동안 운동 에너지가 이만큼 증가했구나. E를 이만큼 받았구나. 이렇게 두면 되겠네요. 그러면 A에서 B까지 가는 동안은 2L이니까 2배를 많이 줬겠죠. 2L을 줬겠다. 그 결과가 4E로 이어졌으니까 A를 지날 때 운동 에너지는 2E였을 거다. 그럼 한 번 더 3L만큼 일을 하면서 운동 에너지 주면 3E를 줄 거니까 5E에서 3E를 줬으니까 얘는 8E라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겠다 이거지. 그러면 운동 에너지의 비를 보면 A일 때랑 D일 때 운동 에너지가 2대 8, 1대 4네요. 그러면 4배. 속력은 2분의 1 mv 제곱이 운동 에너지니까 운동 에너지가 4배면 속력은 2배다. 그래서 2번. 자, 그리고 그림 가에서 마찰력이 없는 수평면에서 전동기로 당기고 있다. 자, A랑 B가 함께 당겨지는 모습이 0에서 L까지. 그 다음에 L을 지난 후부터는 실이 끊어져서 전동기가 당기는 힘은 오로지 A만 받고 있다. 이거죠. 자, 전동기는 수평으로 일정한 힘을 주고 있다 했으니까 A에 작용하는 R자 힘은 같이 받을 때는 B한테 장력을 통해서 전달을 한다 맞죠? 그러면 전동기가 당기는 힘을 보고 싶으면 오로지 A가 받는 순간, 즉 실이 끊어지고 L에서 2L로 가는 순간 이때 A가 받는 R자 힘이 전동기가 당기는 힘이다 이거지. 그러면 이게 EF다. 전동기는 EF로 꾸준히 당기고 있었구나. 자, 근데 0에서 1까지는 A가 받는 R자 힘이 F다 이거죠. 자, 그러면 어떤 두 물체 B랑 A를 실로 묶고 당기고 있는데 이때 당기는 힘이 EF였어. EF를 당겨주는데 A가 받는 R자 힘이 F다. 전체 힘이 EF인 상황에서 B랑 A가 FF를 나눠 먹는 상황이네. 즉 장력이 지금 F가 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항상 질량 비대로 그 전체 힘이 EF면 이 EF를 B랑 A의 질량 비대로 나눠 먹어야지 뭐가 동일하다. A가 동일하다. 그 역할을 누가 한다? 장력이 한다 이거지. 자, 근데 지금 딱 바꿔보니까 F 동일하게 나눠 가졌네. 그럼 얘들은 질량도 같은 두 물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럼 문제에서 보면 이제 A의 위치가 2L인 순간 A, B의 운동의 지금 각각 몇 대 몇인가. 그럼 B는 딱 0에서 L까지만 그 2를 받았어. 얼마로? F로. 그러면 얘는 FL이 전체 운동 에너지이고, 자, A 같은 경우에는 0에서 L까지는 F로 받았지만 L에서 2L까지는 자기 혼자 EF를 다 받았거든. 그러면 0에서 L까지 FL 받고 추가로 L에서 2L까지는 EFL을 받았네. 그러면 전체 운동 에너지는 3FL. 요게 A의 운동 에너지다. 이거지. 그러면 B랑 A의 운동 에너지 B는 A부터 3대 1이네. 답은 2번. 그림 가에서 보니까 4kg인 A랑 1kg인 B 물체 개다 맞죠? 자, 그러면 물체 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함께 운동할 거니까 얘들은 전체 개에 작용하는 R자 힘 전체 힘으로 한번 따져보자 이거지. 그러면 F를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B가 받는 무게 10N. 그러면 개 전체 R자 힘은 F에서 10N 뺀 게 전체 개가 받는 R자 힘이다. 그러면 요 전체 개가 받는 R자 힘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넓이를 확인하면 그게 개가 받는 전체 R자 힘의 한일, 즉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될 거다.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걸 내려서 한번 봅시다. 자, F에서 10을 뺀 게 전체 개가 받는 R자 힘인데 F 그래프를 그려놨다 맞죠? 그러면 F에서 10을 뺀 그래프는 10만큼 내려주면 된다. 이거지. 요게 1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그래프가 10만큼 내려가서 요때는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자, 요 그래프에서 면적, 그러면 요 면적과 마이너스 면적 있네. 요게 전체 개가 받은 R자 힘이 한 1. 오케이. 그러면 요게 이제 7.5 될 거니까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12.5 곱하기 5에서 빼기 에이, 이거 그냥 날리자. 이거 뭐 계산이. 자, 왜 이래? 요 넓이랑 어차피 요 넓이랑 같을 거니까 셈셈이로 날아가자 이거지.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넓이는 요 네모 넓이 되겠다 맞죠? 요 넓이는 50. 그러면 R자임이 개 전체 R자임이 한 일이 50줄이구나. 자, 이 에너지는 이제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로 나눠 가질 건데 R자임이 한 일이니까 얘는 전체 개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으로 바뀔 거다 이거지. 자, 근데 A랑 B는 어차피 함께 가니까 A가 V가 되는 순간 B도 V가 되겠다 맞지? 그럼 A, B의 운동 에너지는 딱 질량 B로 정해진다 이거지. 그러면 질량 B가 A랑 B가 4대 1이니까 운동 에너지 증가량 B도 4대 1로 나눠 먹을 거다. 자, 그러면 A의 이동거리가 10m일 때 B의 운동 에너지 물었으니까 B는 그 중에서 4대 1로 나눠 먹으니까 얘는 전체의 5분의 1이네. 그러면 10줄이 B의 운동 에너지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답은 1번. 가와 나에서 줄로 연결된 전동기가 줄을 통해서 이제 힘을 전달하고 있다 맞지? 근데 가에서는 A, B가 둘 다 왼쪽에 달려 있네요. 그리고 나에서는 A를 오른쪽에 달고 B를 왼쪽에 달고 끌어당기는 모습이다. 전체 힘의 차이가 있겠다 맞지? 자, 문제에서 묻는 게 가, 나에서 전동기가 줄을 2m 당기는 동안 B의 운동 에너지를 각각 2원 2투란다. B의 운동 에너지 비교하라 이 소리네. 자, 일단은 전동기가 2m 당긴다니까 전동기는 두 그림 다 똑같이 100N의 힘을 주고 있다 맞죠? 그러면 전동기가 하는 일은 100N의 힘으로 2m 당겼으니까 200줄의 에너지를 줬을 거다. 둘한테 줬다 그죠? 자, 근데 이제 가에서는 A랑 B가 전부 다 왼쪽에 이제 자기 무게를 싣고 있네요. 자, 그러면 A, B 모두 2m씩 올라갔을 거다. A도 2m, B도 2m. 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서 A, B가 받는 중력이 전동기랑 반대 방향이지. 그러면 이제 A, B의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다. 그 대신에 운동 에너지는 그만큼 증가하지 못할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겠다 그죠. 그러면 A랑 B 전체 5kg, 5kg 물체가 중력 가속도 G에 2m 올라갔다. 요게 물체 개의 전체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다 맞지? 그러면 계산해 보니까 요게 100줄이네. 그러면 100줄의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이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운동 에너지는 전체 200줄 중에서 100줄이 포텐셜 에너지에 쓰였기 때문에 나머지 100줄만큼 증가했을 거다.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게 B의 운동 에너지잖아. 그러면 B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되었을까? 그 중에서 자, B는 질량이 3kg, A랑 비교해서 전체 질량에서 2대 3이다 맞지? 그러면 전체 질량 5kg 중에서 B가 3kg만큼 받았다. 5분의 3만큼 받았다 이거지. 그러면 전체 운동인 증가량의 5분의 3이 B의 운동인 증가량이겠다. 그러면 60줄. 자, 요게 이 원이고. 그 다음에 이투도 마찬가지야. 전동기가 해준 일은 200줄인데, 자, 나 그림 같은 경우에는 A는 오히려 2m 내려오면서 B가 2m 올라갔다 맞죠?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을 우리가 구할 거니까 포텐셜 증가량은 B의 무게만큼 3kg의 G의 2m만큼은 증가했지만 A의 무게만큼 2kg인 A의 무게만큼은 mgh 감소했다 이거지. 그러면 전체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20줄 증가했다 이 소리죠. 자, 그러면 20줄 빼고 나머지는 운동 에너지로 갔다는 소리니까 전동기가 당겨준 200줄 중에서 180줄이 운동 에너지 변화량으로 이어졌다.
자, 마찬가지로 B의 운동 에너지니까 B의 운동 에너지는 이 180줄 중에서 또 전체 5kg 중에서 3kg, 5분의 3이네. 그러면 계산해 보면 35에 5, 30, 108줄 이렇게 되겠다 이지. 그러면 60대 108이니까 6으로 나누면 18에 10, 5대 9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답은 5번. 그러니까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기준선 P에서 정지해 있던 두 물체 A랑 B를 힘을 줘서 잡아당기고 있다 맞죠? 둘 다 정지였고 기준선 P에서 동시에 출발했다 이거지. 자, 그리고 나서 F 똑같은 힘 잡아당기는데 A가 B보다 절반이네 질량이. 그러면 가속도는 A가 2배 더 크겠네. A는 2A라는 가속도, B는 A라는 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하겠다. 그래갖고 Q까지 이동시킨대. 그래서 그림에서 문제에서 묻는 거는 A, B를 P에서 Q까지 같은 거리만큼 각각 이동시켰을 때, 즉 A도 Q, B도 Q까지. 아무래도 A가 더 먼저 가겠지. 시간을 맞추는 건 아니고 A도 Q까지, B도 Q까지 이동해서 모습을 살펴보자 이거죠. 기억. F가 A의 한 일과 B의 한 일은 같다. 어차피 F가 한 일은 F 곱하기 F가 한 일은 F라는 힘 크기 곱하기 이동거리는 PQ 사이 거리네. 그럼 이거는 모든 두 물체가 같으니까 동일하다 그죠. 그래서 기억 맞고. 이응 Q에 도달할 때까지 운동 에너지는 B가 A의 2배이다. F가 해준 일이 지금은 위아래로 운동이 아니고 양옆으로 운동이다 맞지? 그러면 F가 한 일이 곧 운동 에너지 변화량으로 전부 다 이어졌을 거다. 근데 F가 한 일이 동일하니까 A, B가 각각 Q에 도착했을 때 운동 에너지는 동일해야죠. 틀렸다. 디귿 Q에 도달할 때 속력은, 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의 M의 V제곱이다 맞죠? 그러면 2분의 1의 A의 질량의 A의 속력 제곱이랑 2분의 1의 B의 질량의 B의 질량의 B의 속력의 제곱이 같다는 거잖아. 근데 질량이 서로 차이가 난다 맞죠? 질량은 A가 B보다 절반이네. 1대 2다 이거지. 그러면 곱해서 V제곱을 곱해서 서로 결과가 같아야 되니까 V제곱이 2대 1 돼야 된다 이 소리죠. 그러면 VA 대 VB는 루트 2 대 1 되겠네. 그래서 A 속력 같다 했으니까 틀렸네. 답은 기억 1번. X는 0에서 정지해 있는 두 물체, 여기서 출발하네요. 둘 다 정지해서 출발했고 각각 힘을 FA, FB 받으면서 운동한다. AB의 질량은 동일하다. 자, 그 다음에 0에서 4일까지 움직이는데 걸린 시간이 같다. 총 시간 같다. 이렇게 문제를 풀겠네요. 결국 구하는 게 A, B가 첫 번째 구간 0에서 L 구간에서 A, B가 받은 2를 B를 물었어. 그럼 어차피 둘 다 0에서 1까지 L 이동시키기 때문에 이 1의 B는 결국 힘의 B다. 그러면 힘을 우리가 이제 찾기 위해서 질량 똑같다 했으니까 가속도 B를 찾아보자 이거지. 자, A는 보니까 FA라는 힘을 오른쪽으로 받는 구간이 한 구간 있고 나머지는 힘을 안 받았어. 그러면 등속도겠죠. 그러면 A가 도착을 했을 때 속도가 VA라 하자. 그러면 VA로 쭉 등속 운동 하겠네. 그러면 첫 번째 구간 등가속도 운동 구간이니까 평균속도 2분의 VA. 그러면 전체 시간은 2분의 VA 속도로 L 한번 가고 나머지 3L은 VA 등속도 운동 한다 이지. 그러면 VA분의 5L만큼 걸렸겠네. 자, 그 다음 구간은 B는 첫 번째 구간에서 등가속도 운동에서 VB 됐다고 해봅시다. VB로 쭉 등속도 운동 할 거고 힘을 안 줬으니까. 그 다음 세 번째 구간에서는 3L에서 4L 구간에서는 FB를 반대 방향 줬네. 그러면 똑같은 크기의 힘을 오른쪽 한 번 주고 왼쪽 한 번 주고 길이는 LL 똑같이 줬으니까 운동에지 마지막에 정지했겠네요. 그러면 요 첫 번째 구간과 마지막 구간의 평균 속도가 둘 다 2분의 VB로 똑같고, 자, 두 번째 구간은 2L짜리 구간은 등속도 VB로 운동해서 전체 시간은 2분의 VB라는 속력으로 2L 가는 구간이 있고 VB의 속력으로 2L 가는 구간이 있고, 그때 보니까 VB분의 6L이다. 그러면 VA랑 VB가 각각 5대 6이네요. 자, 그러면 A랑 VB는 FA, FB 받아서 두 물체의 가속도로 계속 난 거다 맞지? 그러면 같은 거리 가속돼서 갖게 된 속도가
VA 5V 두면 VB는 6V네요. 그러면 같은 거리 EAS 가속돼서 속도 제곱 변화량 B, 속도 제곱 변화량 B는 결국 가속도 B가 결정할 거다. 그러면 0에서 5V 된 A는 25V 제곱 변했고 B는 36V 제곱 변했네. 그러면 25 대 36이 가속도의 B다, 그치? 자, 그러면 가속도 25 대 36, 질량도 똑같이 나왔으니까 이게 곧 힘의 B네. FA랑 FB의 B가 25 대 16이 36이다. 그리고 1의 B도 FA랑 FB 둘 다 L 곱할 거니까 이 B도 25 대 36 다 똑같겠네. 그러면 답은 36분의 25, 2번. 수평면에 정지해 있던 질량 2kg 물체에 수평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 힘 시간 그래프네. 그러면 힘 시간 그래프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충격량. 자, 0초에서 6초 동안 힘이 물체에 한 일은 충격량은 알지만 우리가 이제 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운동에너지 변화량, 즉 속력을 구해서 운동에너지 변화량 찾아줘야 된다, 그죠? 그러면 2뉴턴 까지 받고 넓이 구하면 2, 6에 12에 2로 나누니까 6. 그러면 얘는 6초 뒤에 6이라는 운동량을 가지게 됐네. 근데 질량이 2kg을 했으니까 3m/s겠네요. 여기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에너지 변화량 우리가 궁금한 거니까 운동에너지 변화량은 처음에 정지였잖아. 2분의 1 질량이 2kg이 3을 갖겠네, 속력. 그러면 9줄. 요게 에너지 변화량이고 이게 곧 얘가 받은 1이다, 이거지. 그러면 9줄. 답은 2번. 마찬가지로 힘 시간 그래프 나와 있고 요 내비는 충격량 이렇게 해석할 거다. 기억 3초인 순간 물체 속력은 6m/s이다. 3초인 순간 물체가 받은 충격량이 총 12. 충격량 12 받았으니까 얘는 2kg이면 속도가 6m/s 되었겠네. 맞네요. 다음 니은 0초부터 5초까지 받은 일회양. 그러면 5초까지 운동량 변화량, 거기서 이제 속도 변화량 찾아봐야 되네. 그러면 추가로 2초 더 받으면 얘는 4를 받았네. 그러면 더해서 총 16. 얘는 운동량이 16이 되어 있을 거니까 2kg이면 8m/s가 되었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는 운동 에너지 변화량 궁금한 거니까 2분의 1에 질량 2에 8의 제곱 하면 64줄. 2를 64줄만큼 받았다, 이거죠. 맞다. 디귿 3초에서 5초까지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는 감소하였다. 아니죠. 계속 당겨서 운동량 4만큼 더 증가했지. 그래서 16으로 끝났다. 그래서 틀렸다. 답은 기니 3번. 바닥에 있던 A를 F의 힘으로 잡아당겨서 일정한 가속도로 올린다. 가속도가 일정하다 했으니까 F가 변하는 상황 아닌 것 같고 항상 A는 위로 F, 밑으로 자기 무게 mg로 받으면서 F-mg라는 R자 힘으로 방향은 윗방향이다, 맞죠? 계속 운동을 가속도 가지고 운동하는 모습이다. 그러면 기니 D, 기억 F의 크기는 A의 무게가 같다. 무게가 같았으면 등속도 내지 정지했겠지. 틀렸다. 니은 A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R자임이 F-mg에 있으니까 얘는 속력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죠. 얼마만큼 증가했냐? 당긴 높이가 h라면 R자임이 한니 F-mg의 h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을 거다. 증가한다, 맞죠? 이건 줄이 A의 한 일은 A의 포텐셜 증가. 줄이 A의 한 일은 FH다, 맞지? 즉 비보존력의 한 일 아니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 요게 F 줄이 한 일이고 A의 포텐셜 에너지 증가는 이 F가 한 일, FH가 전부 다 무슨 에너지로 못 갈 수가 없어. 운동 에너지로 갈 수가 없다, 맞지? 운동 에너지로 못 간 에너지는 나머지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로? 포텐셜 에너지로 가게 되는데 결국 이 포텐셜 에너지로 간 에너지만큼이 누가 한 일이야? 중력의 한 일이다, 이제. 그래서 지금은 FH랑 중력의 한 일이 같은 상황이 아니니까 한 일만큼 포텐셜이 증가한다 하면 틀렸죠. 답은 니은 2번. 그림가와 나는 수평면에 정지해 있는 물체를 각각 오른쪽 수평 방향으로 운동시키는 게 가. 그러면 수평 방향 운동시킨다. 위아래 운동이 없네. 그러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가 없을 거니까 이 30N이 1m 동안 당기면서 한 일, 30줄이 그대로 무슨 에너지로 간다? 운동 에너지로 넘어갈 거다, 그렇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위로 잡아당기는 상황에서는 밑으로 중력이 20N이 있다, 맞죠? 즉 내가 30N으로 1m 당긴 건 똑같이 30줄의 에너지를 줬어. 자, 그 중에서
중력 때문에 10줄의 에너지, 그러니까 20줄의 에너지를 이를 중력에 한단 말이지. 20N으로 1m니까. 요 20줄만큼 운동 에너지가 생기지 않았다. 이게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이고, 이 10줄만큼, 나머지 10줄만큼이 운동 에너지로 갔을 거다. 그러면 정지해 있는 물체가 1m 이동했을 때 설명을 오른 것은 기억, 물체가 받은 일은 둘 다 가에서나 나에서나 30줄 맞죠? 니은, 나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10줄 증가한다. 20줄은 포텐셜 에너지로 갔다. 맞죠? 디귿, 가와 나에서 물체의 전체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둘 다 30줄 받았어. 근데 이제 30줄이 다 운동 에너지로 갔냐? 그 중에 일부 포텐셜 에너지로 갔냐? 요 상황이니까 얘는 맞다. 그렇지? 그럼 답은 기니디 5번. 자, 요 그림도 이제 가와 나에서 보니까 A 같은 물체가 있네. 20kg, 4kg 물체를 각각 오른쪽으로 당기고 위로 당기는 이런 상황. 자, 그러면 가 그림에서 A는 50N이 해준 일이 전부 다 운동 에너지로 가고, 나에서는 B의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의 증가량이 모두 전동기가 해준 일이 될 거다. 그죠? 자, 0에서 2초까지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B의 역학적인 증가량으로 오른 것은, 자, A의 운동 에너지, 가에서는 위아래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A의 운동의 증가량이 곧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이자 전동기가 해준 일. 그러면 2를 구해야 되니까 우리는 이동 거리만 구하면 되네. 그러면 A 20kg을 50N 당겼으니까 A의 가속도는 오른쪽으로 질량으로 나누어주면 2.5m/s 제곱. 그러면 2초까지 운동 거리, 그러면 2초 후에 얘는 5m/s가 됐을 거고, 평균 속도도 2.5로 2초 동안 운동했으니까 얘는 몇 미터? 5m 이동했다 이거죠. 그러면 50N 전동기가 당겨서 5m 일을 해서 운동이 줬으니까 250줄. 그러면 일단 3, 4, 5가 맞네. 그 다음에 B의 역학적 증가량은, B는 운동 에너지도 포텐셜 에너지도 다 증가하는 상황이다 맞지? 근데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 물었으니까 이 50N 전동기가 해준 일이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이다. 그러면 올라간 높이만 우리가 구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4kg, 4kg은 아래 방향으로 중력 40, 위로 50 받을 거니까 R자임이 위로 10. 그러면 질량으로 나누어주면 4분의 10 m/s 제곱이 얘들의 가속도, 위로 가속도. 그러면 이제 2초 동안 이동한 거리, 요번에는 이제 2분의 1 AT제곱 한번 해보자. 자, 가속도 A로 정지 상태로 출발해서 이동한 거리는 2분의 1 AT제곱. 요게 등가속도 운동이다. 그쵸? 그러면 2분의 1에 4분의 10이면 또 2분의 5에 T의 제곱, T 2초였으니까 2의 제곱 하면 얘도 5m네. 그러면 5m 50N 이랬으니까 250줄. 그래서 답은 5번. 보니까 전동기가 줄을 통해서 잡아당기고 있다 물체를 맞지? 끌어당기면서 전동기가 0초에서 5초까지, 5초에서 8초까지 한 일이 모두 같다. 오른쪽에서는 물체의 운동에 대한 속력 시간 그래프 나와 있네. 그러면 이동거리 구해서 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이동거리 구해서 우리가 일로 간다는 거는 결국 힘 곱하기 이동거리로 이제 2를 계산한다는 거지. 자, 0초일 때, 5초일 때, 8초일 때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이동거리는 문제 그래프에서 넓이로 잘 나와 있을 거야. 이 넓이가 0초에서 5초까지 이동거리. 그러면 2분의 5v. 0초에서 5초까지 2분의 5v 이동했다. 5초에서 8초까지는 요 네모 넓이 3v네. 3v 이동했다. 그렇지? 그러면 이제 각 구간에서 당겨주는 장력, 전동기가 주는 힘만 구하면 되네. 자, 이 힘은 처음에 첫 번째 구간에서는 얘가 등가속도 운동하게 해주네. 그러면 질량 m짜리를 윗방향으로 가속도 기울기 5분의 v라는 가속도 a를 가지게 만들어줘야 한다. 그러면 전동기가 당겨주는 힘 F는 요 0초에서 5초 구간에서는 가속도 5분의 v 위로 가진다. 그러면 질량 곱하기 가속도 하면 얘가 받아야 되는 R자 힘. 근데 항상 위로 움직일 때는 중력을 항상 무시하면 안 된다 이거지. mg를 이겨내고 이쪽으로 힘을 줘야 되니까 F는 플러스 mg까지 줘야 된다. 그 다음에 5초에서 8초 상황은 얘는 등속도 운동이네. 등속도 운동이니까 얘는 mg만큼 중력만큼만 힘을 주고 있다 이거지. 그러면 0에서 5초 동안 요 F가 한 일은 m 곱하기 5분의 v랑 플러스 mg, 이게 F였고, 요 F로 얼마만큼 일을 했다? 2분의 5v만 기만큼 일을 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5에서 8초까지는 mg라는 힘으로 잡아당기면서 3v 일을 했네. 요 둘이
한 일이 같다 이랬으니까 같은 거 넘겨줍시다. 그러면 여기 이제 0에서 5초까지는 2분의 5v 분배하면 2분의 1 m의 v제곱은 2분의 5는 넘겨주면 2분의 1 mgv. 그래서 v 구해주면 v가 10m/s 이렇게 나오네요. 답은 4번. 가와 같이 물체 A가 2kg, 물체 B는 질량을 모르겠네. 그렇게 해서 전동기가 당겨주고 있다. 전동기가 당겨주는 힘은 이제 A를 통해서 이제 줄을 통해서 A에게 전달되겠다 맞지? 그러면 전동기가 당기는 힘이 뭐 F라면 F에 B의 무게 MBG 이런 게 겨루면서 얘들 가속을 시키겠네요. 그게 이제 0에서 1초 상황이다. 근데 가속도 보니까 10m/s 제곱이네. 그럼 일단 전체 가속도가 10m/s 제곱으로 가속이 돼서 1초 후에 10m/s 속도를 찍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1초일 때 무슨 일이 발생했냐? 전동기가 당겨주는 힘이 없어졌네. 줄이 끊어졌다. 그렇지? 그랬더니 얘가 2초 만에 속도가 0이 된대요. 그럼 가속도가 마이너스 5m/s 제곱. 요게 B랑 A만 매달렸을 때 하는 운동이네. 그러면 이때부터 해결하지 뭐. A는 2kg. 자, 그리고 줄 매달려서 B가 몇 kg인지 모르지만 질량 M이라고 하면 얘들 둘이 다른 힘 없을 때 가속도가 5m/s 제곱 떨어지는 방향으로. 그러면 전체 힘 질량 M의 무게 mg, mg가 전체 힘이고 전체 질량 m 플러스 2 나눠주니까 요게 가속도 5 만들어냈다. 그렇지? 그래서 m을 보니까 m은 질량이 2kg이 되겠네. 그러면 질량이 2kg인데 문제에서 묻는 게 0에서 1초까지 전동기가 한 일. 그러면 전동기가 한 일은 가속도 10 만들어주는 역할. 자, 2kg인 A랑 2kg이 B가 매달려 있는데 우리가 전동기가 요 왼쪽 방향으로 당겨줘서 얘들이 가속도 10이 되게 만들어준다. 그러면 전동기가 당겨주는 힘이 얼마냐 보면 되겠네. 그러면 B의 무게 20과 겨뤄서 전체 질량 4kg에 가속도 10을 만들었으니까 40N 전체 힘을 줬다. 20을 빼고 40을 줬으니까 F는 60N 줬겠네요. 그러면 60N 줘서 얘가 이동 거리가 0에서 1초까지 10m/s 찍는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이만큼 넓이만큼 운동 일을 했겠네. 그러면 얘는 5m. 그러면 60N 줘서 5m 당겼다. 이 상황이니까 얘가 줄은 일은 300줄 일을 했겠다. 답은 1번. 그림 가는 B와 실로 연결된 A를 전동기가 잡아당겨주고 있다. 그치? 자, 전동기가 F라는 힘으로 잡아당겨주고 있고 B의 무게, B는 위아래로 운동하기 때문에 B의 무게가 반대 방향으로 20N 걸린단 말이지. 자, 근데 오른쪽 그래프를 보니까 처음 2m는 30N을 당겨줬고 그 다음 2m는 15N을 당겨줬네요. 전체 F가 한 일은 전체 면적 60이고 30이고 90줄에 일을 했겠다 이거지. 자, 그리고 이 B의 무게가 20이니까 F가 30일 때는 가속이 F가 이겼네. 이쪽 방향으로 됐다가 F가 15가 되면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맞지? 그러면 A나 B나 빨라졌다가 그 다음 2m 동안은 느려지겠다 그러지. 그러면 기니디가 보면 기억 X는 3m일 때 당기는 힘의 크기. 그러면 힘과 운동을 가보지 뭐. 자, 2kg인 B고 3kg인 A 잡아당겨주고 있는데 지금은 3초니까 15N이지. 15N으로 잡아당겨주고 있다. 얘 무게가 20N이니까 이쪽으로 가속이 되겠네. 그럼 느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쵸? 자, 그래 놓고 이제 얘가 20N, 15N. 전체 힘이 5N. 자, 근데 전체 질량이 5kg. 그럼 나눠주면 가속도 2m/s 제곱이네요. 그래서 장력 찾으라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장력은 3kg짜리 뭐지? 이쪽으로 장력이 작용하고 15N 반대 방향에 작용해서 3kg A 물체가 왼쪽으로 가속도 1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가속도 곱하기 질량 3N을 왼쪽으로 받게 만들어줘야 되네. 그러면 15N을 이기고 왼쪽으로 3N 받게 만들어주니까 장력은 18N이다. 기억 맞네요. 니은 F가 한 일은 B의 역학적인 증가량 같다.
F가 한 일은 일단은 걔의 한 일이니까 B랑 A의 역학적 증가량과 같다 돼야 되는데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 했으니까 A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없으면 같은 거예요. 근데 A도 운동 에너지 받고 있다 맞죠? 증가량과 같다 했으면 틀렸네요. 디귿 A의 최대 속력. 최대 속력을 물어봤으니까 최대 속력은 느려지기 직전, 즉 느려지는 구간이 있었다 맞지? 2m 당길 때는 F가 20을 이겨서 빨라졌고 그 다음에 2m 동안은 F가 졌지. 그럼 느려질 거니까 우리한테 묻는 시점은 요 2m 지나는 시점. 자 그러면 2m 지나는 시점까지 F가 해준 일이 60줄. 자 이 60줄이 A와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에 쓰였을 거다 이거지. 자 B 같은 경우는 보면 B는 위로 2m 올라갔다 맞죠. 자 그러면 B 2kg이 2m 올라갔으니까 B의 포텐셜 증가량은 40줄 증가했다 이거죠. 자 이 60줄 중에 40줄은 B의 포텐셜 증가시키는 데 썼으니까 나머지 남아있는 게 20줄. 이 20줄은 전체 물체 5kg의 운동 에너지가 될 거다 그렇지. 오케이 그러면 V제곱이 8이네. V제곱 8이니까 V는 2루트이네. 2라 했으니까 틀렸다. 답은 기억 1번. 1kg이랑 A 2kg 서로 양쪽에 매달고 P라는 줄을 통해서 전동기가 힘을 전달한다. 줄을 통해서. 자 일을 하고 있을 건데 오른쪽 그래프는 전동기가 한 일. 자 전동기가 한 일이 보니까 2m 당기니까 40줄 일을 했고 4m 당기니까 80줄 일을 했어요. 얘들은 일정한 힘을 주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자 2m당 40줄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F는 20N 주고 있구나. 그래서 1m 당길 때마다 20줄의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20N 당겼을 때 기억 P가 A에 작용하는 힘은 40N다 했으니까 틀렸고 20N이죠. 니은 B의 가속도의 크기는 자 3kg, 2kg 이렇게 매달고 우리가 2kg을 추가로 20N 더 당긴다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얘들 중력까지 고려했을 때 얘는 중력이 30N이고 얘는 중력이 20N. 그러면 오른쪽이 받는 힘이 40, 30, 10 이겼네. 그러면 이렇게 가속될 거고 전체 힘은 10N. 전체 질량이 5kg. 그러면 가속도는 2m/s 제곱이다. 맞네요. 그 다음에 디귿 전동기가 P를 당긴 힘의 길이가 4m일 때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일단은 전동기가 하는 일이 4m일 때 80줄. 그러면 80줄의 에너지를 줬어. 이 에너지가 A, B의 역학적 에너지로 변환이 됐을 거다. 전달이 됐을 거다 이거지.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A의 역학적 에너지. 자 그러면 A는 일단은 4m 당겼으니까 얘가 4m 내려왔고 얘가 4m 올라왔을 거다. 그러면 A가 4m 내려갔으니까 포텐셜 에너지 잃었고 B는 4m 올라갔으니까 포텐셜 에너지 얻었을 거야. B가 얻어간 포텐셜 에너지는 mgh 하면 120줄. 자 A가 잃은 에너지는 마이너스 80줄.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 증가했어요? 120 증가 80 감소니까 플러스 40줄. 자 그러면 전동기가 해준 일 80 중에서 40은 포텐셜 에너지 증가했었다. 물체계 전체. 그럼 나머지 40 운동 에너지는 이제 질량비 A랑 B의 질량비 2대 3으로 나누어져 갈 거다. 그러면 A한테는 전체 5분의 2니까 총 40줄에 5분의 2 그러면 16줄. A는 운동 에너지가 16줄 증가했고 B는 운동 에너지가 5분의 3이니까 24줄 증가했겠네요. 그러면 총 역학적 에너지로 비교하면 A는 총 역학적 에너지가 80줄 포텐셜 에너지 감소, 16줄 운동이 증가했으니까 감소네. 총 역학적 에너지는 마이너스 64줄 감소했고 B의 총 역학적 에너지는 144줄 증가했다.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144 증가 64 감소니까 80 증가. 그게 전동기가 해준 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A 역학적 에너지는 64줄 감소했다. 맞죠? 답은 2D 5번. 자, 그림 가에서 벽면의 용철 한쪽 끝 매달고 반대쪽 끝에서 연결된 나무 토막을 일정한 속도로 일정한 속력이 되도록 당겼다. 이 말은 F 당겨주는 힘, 이 F가 누구랑 같다? 반대편의 탄성력과 같다 이거지.
그래서 F랑 탄성력이 같도록, 즉 시그마 F는 0인 상태로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였다. 뭔가 서서히 당겨주는 그런 모습이네. 자, 그때 결국은 이 F가 일을 하고 있다 맞지? F가 일을 하는데 그 일하는 대상이 전부 탄성력에 대해서만 일을 하고 있네. 즉 운동 에너지 변화는 없다 이거죠. 그러면 F가 한 일은 탄성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그럼 오른쪽 그래프에서 F가 한 일은 이만큼이네. 그러면 Fx 일을 나누면 2분의 1 Fx. 요게 전체 탄성 에너지 변화량이다. 그렇지? 철수 영수철 탄성 계수는 x분의 f야. 자, x 당겼을 때 탄성력이 kx 생기고 내가 당겨주는 힘이 f라면 둘이 같은 상황이니까 일정한 속력이었겠죠. 그러면 f가 kx. 그러면 k 용철 상수는 f분의 x분의 f다 해야지. 그래서 기억 철수 맞고, 그 다음에 0이 나무도막이 x만큼 이동했을 때 당기는 힘이 한 일은 fx가 아니고 절반이지 2분의 1 fx다. 틀렸고, 디귿 민수 나무도막의 속력이 일정함으로 당기는 힘의 크기는 항상 탄성일 것 같다. 시그마 f는 0인 상태를 유지한다. 맞죠? 그래서 답은 철수 민수 5번. 그림은 h 높이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 자연어카드 맞지? 자, h 높이에서 자연낙하는 질량이 m인 물체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자, 그러면 첫 번째 자연낙하 시작할 때는 보면 얘는 mgh라는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운동 에너지는 지금 0인 상태다 맞지? 그래서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mgh로 출발을 했다 이거지. 근데 얘는 이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mgh 그 높이가 작아질 거니까 점점 만약에 h 높이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mgh가 될 거고, 작아진 만큼 원래 mgh에서 mgh가 됐으니까 요만큼 줄어든 만큼 운동에너지가 됐다.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mgh로 동일할 거다. 요게 역학적 에너지 기본 보존 법칙이다 맞죠? 자, 그러면 그래프대로 낙하하면 낙하할수록 포텐셜 에너지는 일정하게 줄어들고 있고 그만큼 운동 에너지는 늘어날 거다. 그러면 전체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은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자, 시간에 대한 그래프도 마찬가지. 시간은 요 낙하거리 x가 낙하거리라면 x는 2분의 1 g라는 가속도로 t제곱 요만큼 계속 떨어질 거다. 그러면 처음에는 잘 안 떨어지다가 나중에 속도가 붙어서 같은 시간 이동거리가 많다 맞지? 그러면 시간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떨어지는 건 아니고 처음에는 포텐셜 에너지가 약하게 떨어지다가 점점 심하게 떨어진다 이거죠. 그러면 그거랑 똑같이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할 거니까 처음에는 운동 에너지가 작게 증가하다가 점점 시간에 따라서 가파르게 증가한다 이거지. 그 대신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여전히 처음에 출발할 때 포텐셜 에너지만큼 이걸로 계속 유지가 된다. 옳은 것은 철수 물체가 낙하하는 동안 물체의 운동 에너지 증가한다 맞죠? 니은 0이 물체가 낙하하는 동안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이야. 오케이, 보존이다 그치? 민수 물체가 정지 상태에서 2분의 h만큼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은 2분의 t야. 자, 2분의 t는 기준이 낙하거리가 h인 거. 2분의 1 gt 제곱이 t초 동안 낙하한 거리가 h. 우리가 궁금한 거는 낙하거리가 2분의 h가 될 때의 시간이 궁금한 거네. 그러면 t는 좌우 우변이 뭐 요거 비교해보지 뭐. 우변이 2분의 1배 됐으니까 좌변도 2분의 1배 되면 되네. 근데 2분의 1 g가 똑같으니까 t가 t제곱이 2분의 1배. 그럼 t는 루트 2분의 1배다. 그래서 2분의 t라 했으니까 틀렸네요. 답은 철수 0이 3번. R점에서 정지 상태로 자연낙하에서 R에서 Q까지 낙하하고 Q에서 P까지 낙하하고, 근데 QP 낙하거리를 H 기준으로 잡으란다. 그래놓고 주고 있는 게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이 Q에서 R까지 운동하는 동안의 3배다. P에서 Q, Q에서 R 3배. 근데 어차피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란 거는 누구랑 똑같다.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과 똑같다 이거지. 운동이 증가량은. 그러면 이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의 B는 결국 포텐셜 에너지는 mg의 떨어진 높이 H에 의해서 결정난다. 지금 H 쓰고 있지.
그럼 뭐 델타 H 요만큼 낙하거리 때문에 운동에너지가 증가한다, 포텐셜이 감소한다 이렇게 될 거니까 P에서 Q까지가 Q에서 R까지보다 3배다 이 말은 QR에서 떨어진 높이가 X라면 PQ 떨어진 높이 차이는 3X다. 근데 요게 지금 H라고 되어 있으니까 X는 3분의 1H다 그죠. 그래서 QR 높이 차는 3분의 H. 답은 4번. 같이 A는 가만히 놓았다 정지해서 출발했고 B는 V를 가지고 있게 출발했다 맞지. 자 그리고 1초 후에 같은 높이가 되었다. 오케이. 자 일단은 정지로 출발했고 B는 V를 가지고 출발했으니까 1초 동안 이동 거리는 다를 거야. 이만큼 낙하하면서 내려갔다. 자 높이가 같아졌다 했는데 문제에서 준 조건이 A를 가만히 놓는 순간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B가 A보다 40줄만큼 크다. 둘 다 질량은 1kg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A,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B가 40줄 더 크게 출발했대. 자 그럼 B는 요 높이가 1kg이 40줄 더 크다. 그러면 1kg이 MGH M의 G의 높이 차이 H라면 H를 하면 이게 40줄 된다 이거죠. 그래서 H가 4m, 얘가 4m네. 자 1초 만에 떨어진 거리 살펴볼 거니까 자 A는 그냥 자연낙하다 맞지? 그럼 1초 떨어졌으면 10m/s 됐을 거고 평균 속도 5m/s인 구간에서 1초니까 5m. 그러면 B가 A보다 4m 더 높았으니까 B는 떨어진 거리가 낙하거리가 9m. 그러면 1초 만에 9m 가려면 평균 속도 9m/s. 처음에 속도가 V였다면 1초 후에 V에서 10만큼 더 증가했겠죠. 그럼 V 플러스 10. 그러면 V랑 V 플러스 10의 평균 속도 둘이 나온 거 일어나는 게 9m/s. 그러면 V가 4m/s로 출발했다 이 소리죠. 자 우리한테 묻는 거는 A, B의 역학적 에너지를 각각 A랑 B라고 한다면 어차피 역학적 에너지는 두 물체 다 떨어진다고 변하는 게 아니잖아. 보존될 거니까. 그럼 처음에 비교해 주면 되네.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의 차이. B가 A보다 위치 에너지 4m 더 높아서 40줄만큼 더 컸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A는 처음에 운동 에너지가 없었고 B만 운동 에너지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A, B의 역학적 에너지 차이는 결국 B의 운동 에너지 플러스 델타 EP 얼마만큼 포텐셜 에너지 더 많은가.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의 질량이 1kg이고 속도가 4라 했으니까 4제곱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는 40줄만큼 더 크다고 줬으니까 둘이 더해주면 얘가 8줄이 더 맞죠. 그러면 48줄. 답은 2번. 같이 1kg인 두 물체 질량 동일하고 A는 20m/s, B는 10m/s로 출발하는 모습이네. 둘 거리 차이는 20m 차이 나게. 어차피 같은 중력적 내에서는 모든 물체가 가속도 G 동일. 가속도가 동일한 상황에서는 기억에서 이런 거 묻잖아. 2초일 때 충돌하냐? 그러면 우리가 충돌하는 시점까지 걸리는 시간, 충돌 시간을 묻는 거다 맞지? 이런 거는 우리가 앞에 1단원에서 잘 배웠다 맞지? 가속도가 동일할 때는 뭐가 동일하다? 상대 속도가 항상 같을 거다. 그러면 상대 속도가 처음에 어떻게 결정났냐? B가 밑으로 10m/s, 뒤에서 A가 20m/s로 밑으로. 그러면 A가 B보다 빠르네. 그러면 가까워진다. 얼마로? 10m/s로. 근데 남아있는 거리가 20m니까 20m 따라잡는 데 걸리는 시간 2초. 그래서 기억 맞다 이거지. 니은 0에서 1초까지만 보면 A와 B의 운동량 변화는 크기는 같다. 결국 가속도가 같으니까 질량 무관하게 속도 변화량이 같다 맞지? 둘 다 10m/s 증가했을 거야 속도가. 자 근데 둘 다 질량까지 동일하다 이거지. 1kg. 그러면 항상 어떤 물체의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량 하면 그 물체의 운동량 변화량이자 충격량을 구할 수 있다. 근데 질량도 같고 속도 변화량도 같으니까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같다. 맞죠? 디귿 t는 0초부터 자 A와 B가 충돌하는 순간까지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600줄이다. 우리는 A의 이동 그림을 보여주면 되겠네. 자 우리는 2초 뒤에 충돌한 거 알고 있다 맞죠? 어차피 충돌할 때까지 A는 등가 속도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얘는 20m/s로 출발해서 2초 뒤면 40m/s가 되었을 거다. 그러면 20에서 40 됐으니까 평균 속도 30m/s로 몇 초? 2초 이동했네. 그러면 60m 이동했겠네. 자, 60m 떨어져서 잃어버리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물었으니까 MGH
질량이 1kg이라 했으니까 1 곱하기 g 곱하기 60m는 600줄 포텐셜 에너지 감소했겠네요. 감소량 600줄이다. 맞죠? 답은 기니 D 5번. 그리면서 보니까 기울기가 다르네. A가 좀 완만하고 B가 좀 가파르다 이거지. 자, 그랬을 때 질량이 같은 두 물체를 같은 높이에서 가만히 놓았다. 정지로 출발했고 질량이 같다 이런 말 줬어요. 기니 D 한번 봅시다. 기억 빗면을 내려오는 동안 A의 포텐셜 에너지는 일정하다. 내려오는데 어떻게 일정해? 감소지. 틀렸다. 니은 빗면을 내려오는 동안 B의 운동이 증가한다. 맞죠? 내려오고 있으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있다. 이건 A와 B가 각각 수평면에 도달하는 속력은 순간의 속력은 같다. 자, 높이가 같은 높이에서 출발을 했어. 자, 그러면 A가 잃어버린 위치 에너지가 mgH만큼 잃어버렸고 요게 A한테 운동 에너지로 갔을 거다. 그러면 이때 속도 V는 루트 2GH다. 자, 마찬가지로 B도 높이 H 떨어졌어. mgH 잃어버렸고 이게 운동 에너지로 갔다. 2분의 1 mv 다시 제곱이다. 근데 v 다시도 식이 다르지 않잖아. 얘가 도착할 때 속도도 마찬가지로 루트 2GH다. 근데 사실 이거는 질량이랑 아무 무관하다 맞지? 결국 A 질량이 M이든 라지 M이든 A가 H 떨어져서 가지게 되는 속력은 라지 M은 날아갈 거니까 루트 2GH다 하는 데는 변화가 없다 이거지.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질량을 같게 줬지만 질량이 같지 않아도 H만큼 정지 상태에서 떨어진다면 H만큼 떨어져서 가지게 되는 속력은 루트 2GH로 모든 물체가 동일하다 이거죠. 그래서 D것은 맞다 이거지. 답은 니은 D가 4번. 그림을 보니까 A, B가 일단은 처음에 A 같은 경우에는 처음이 좀 완만하고 나중에 가팔라지고 B는 처음부터 가파르고 나중은 좀 완만해지고. 자, 이런 운동은 사실 이런 상황 비슷하다 맞죠? 어떤 우리 이제 이런 기울기로 곡면으로 또는 이런 기울기로 어떤 물체 두 물체가 이제 떨어진다면 자, 처음부터 가팔라서 속도가 잘 나면 나중에도 결국은 빠르게 떨어질 거기 때문에 A가 B보다 훨씬 시간이 적게 걸린다. 이런 문제에서는 얘는 이동거리를 맞춰 놓는다 이거지. 자, 그래프는 뭐 봐도 우리가 이런 거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자, A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속도가 잘 났다. 자, 둘 다 떨어진 높이는 같다면 A나 B나 V의 속력으로 같은 속력으로 떨어질 건데 마지막이 A는 처음부터 속력이 잘 가서 이런 그래프가 A 그래프를 반면 B는 처음에는 속도 잘 안 나는 이런 그래프가 B 그래프다 맞지. 그리고 결국 얘들 둘의 넓이는 같다 이거죠. 넓이가. 그러면 A가 도착하는 시간이 B에 도착하는 시간보다 훨씬 빨리 도착할 거다. 자, 요런 문제도 마찬가지야. 처음에 가파른 B가 A보다 훨씬 잘 간다 이거지, 빠르게. 자, 근데 보니까 얘네들은 통과해서 같은 거리만큼 이동해서 동시에 수평면에 도달한다 했어. 자, 원래 같은 조건이었으면 A보다 B가 빨리 도착해야 돼. 근데 동시에 도착한다 하는 거 보니까 아, 얘들은 처음에 출발할 때 같은 조건이 아니었구나. 예를 들어서 A가 VA, B가 VB로 출발했다면 VB가 일단은 조건이 A보다 더 빨리 떨어져야 되니까 A가 VB보다 더 큰 상황에서 출발을 했다. A가 좀 더 좋은 조건에서 B랑 출발을 해가지고 A, B가 함께 도착할 수 있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기니 D 기억 중력의 한 일은 A와 B가 서로 같다. 결국 중력의 한 일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둘 다 H만큼 떨어진 건 똑같다 이거죠. 그리고 질량이 같다 했으니까 두 물체 다 mgH만큼 잃었다. 그게 중력의 한 일이다. 맞죠? 이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A와 B가 서로 같다. 결국 중력의 한 일, 위치 에너지 변화량, 감소량이 운동 에너지 변화량, 증가량으로 이어졌을 거니까 중력의 한 일이 같으면 A, B, 운동 에너지 변화량도 같다. 맞죠? D가 역학적 에너지는 A와 B가 서로 같다 했는데 출발할 때 포텐셜 에너지는 둘 다 H 높이라서 같았어. 근데 운동 에너지는 A가 B보다 빠르게 출발했지, 같이 도착하기 위해서.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A가 B보다 크기 때문에 전체 역학적 에너지도 A가 B보다 크다. 근데 같다 했으니까 틀렸네. 답은 기니 3번. 그림 가는 지면으로부터 높이 1m 지점에서 가만히 놓은 정지어 상태로 1m 지점에 출발했네. 질량 M짜리 물체가 내려오면서 운동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냐 나타냈다. 자, 1m 높이에서 정지였으니까 운동에너지가 없었다 맞지.
자, 0m라는 거는 지면에 도착했을 때 얘의 운동에너지가 20이다. 그러면 운동에너지가 20줄 증가했네. 질량이 m이라고 했으니까 mg 떨어진 높이 h 1m 만에 운동에너지가 20줄 증가했다 이거죠. 그러면 mgh h가 1m일 때 20줄 돼야 되니까 m이 2kg이다 알 수 있네요. 그럼 기니디 기억 가만히 놓인 순간부터 짐에 도달할 때까지 중력에 의한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20줄 감소했다. 맞죠? 운동에너지 20줄 증가가 위치 에너지 20줄 감소다. 그 다음에 질량 2kg이다. 맞고 높이 0.5m인 지점을 지날 때 속력은 0.5m 지날 때는 얘가 운동에너지가 10줄인 상황이니까 2분의 1의 질량이 2였고 V제곱이 10줄 돼야 되네. 그럼 V제곱이 10 V는 루트 10m/s다. 맞죠? 답은 기니디 5번. 빗면 위의 점 P점과 Q점에서 각각 속력 V0, 2V0로 지나간 후에 수평면에 3V0의 모습으로 도착했다. 자, 그러면 H 높이 했을 때 P가 V0 속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얘 질량이 M이라면 mg 2분의 1 M. 자, mgh만큼이 얘의 포텐셜 에너지였고 2분의 1 m의 v0 제곱만큼이 얘들의 운동 에너지다. 맞지? 그러면 요 전체가 얘의 역학적 에너지로 출발했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는 mg랑 2분의 m은 공통으로 계속 쓸 거기 때문에 h 높이에서 v0 제곱 가지고 출발했다 이걸로 가지 뭐. 자, 근데 이제 요 h 높이 줄어들어서 결국은 바닥에 가니까 얘가 속도가 얼마 됐다? 3v0가 됐다 이거지.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2분의 m은 계속 붙을 거고 3v0의 제곱이 됐는데 처음에는 v0의 제곱이었다. 맞지? 요만큼이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자 증가량이자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다. 근데 질량 m자리가 h 내려와서 이렇게 됐으니까 위치 에너지 감소량은 mgh다 이거지. 그러면 이 3v0랑 v0의 제곱의 차이가 h 내려와서 만들어졌다. 즉 8v0 제곱이 h랑 동급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q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속도 제곱이 v0 제곱이었다가 4v0 제곱이 됐으니까 플러스 3v0 제곱 됐다. 8v0 제곱 증가하는데 h라는 높이가 필요했으니까 3v0 제곱 증가하는 데는 8분의 3h면 필요하다. 그러면 q 지점까지 보면 p에서 q까지 떨어진 높이는 8분의 3h다. 나머지 높이가 8분의 5h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수평면에서 q의 높이는 궁금한데 했으니까 8분의 5h. 답은 4번. 그림에서는 곡선 궤도를 따라서 움직이는 물체가 P점과 Q점을 통과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P점은 H1, Q점은 H2가 높이인데 이 높이 비 구하는 게 목적이네. 그럼 포텐셜 에너지에서 요 B가 뭐 정보가 나오겠다. 맞지? 자, 일단은 문제에서 주는 게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Q에서가 P에서의 2배다. Q가 좀 낮은가 봐. 자, P에서 운동 에너지는 2라고 한다면 Q에서 운동 에너지는 우리가 2라고 줄 수 있겠네. 그리고 또 준 게 Q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같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2라고 줬으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2이네. 그러면 이 물체의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4E로 계속 일정하다 이거지. 그러면 P에서도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4E여야 되니까 얘는 지금 포텐셜 에너지가 3E인 상황이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궁금했던 거 나왔네요. H1에 해당하는 포텐셜 에너지는 3E, H2에 해당하는 포텐셜 에너지가 2이니까 같은 물체잖아. 그러면 MGH에서 MG는 동일할 거니까 HB가 포텐셜 에너지 B다 이거지.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 B가 3대 2, H도 3대 2다 이거죠. 그러면 답은 2번. 그림에서 보니까 A가 정지 상태로 3H인 지점에서 출발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3H가 A가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의 전부네. 운동 에너지가 없었으니까. 자, B가 이렇게 내려와 보니까 B의 높이가 뭔지 모르겠지만 얘가 떨어진 높이 A점보다 떨어진 높이 요 높이 떨어져서 얼마 가지게 됐다. 속도가 2V라는 거는 운동 에너지를 보면 4V 제곱 가지게 됐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거지. 자, 근데 B에서 보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B에서 운동 에너지의 2배다. 떨어진 높이 요만큼 떨어져서 운동 에너지 가지게 됐고
그 다음에 이만큼 높이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인데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2배라 했으니까 얘는 지금 EH가 남아있고 떨어져서 H 떨어져서 운동이 지금 넘어갔다. 즉 총 3mgh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출발했는데 그 중에서 mgh는 운동 에너지로 갔고 그 다음에 EMGH는 아직 포텐셜 에너지로 남아있는 이런 상황이다 하는 게 B점이다 이거죠. 자 근데 이 MGH가 가보니까 운동이 이제 얼마 생겼다 4V제곱만큼 생겼다 그러면 아 H 떨어질 때마다 4V제곱이 생기는구나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C점은 지금 3V가 됐거든. 3V는 운동 에너지로 보면 3V제곱이 되겠지. 자 그러면 4V제곱에서 9V제곱이 되겠지. 4V제곱에서 9V제곱 됐으니까 얘는 5V제곱이 증가했네요. 아까 본 모습이 H 감소해서 4V제곱이 증가했는데 지금은 B에서 C까지 얼마나 더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내려와 보니까 5V제곱이 증가했네. 그러면 5V제곱이 증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높이는 4분의 5H 즉 BC 사이의 높이 차이가 4분의 5H 감소했다 이거죠. 그러면 C의 높이는 아까 2H에서 4분의 5H 빼면 남아있는 게 4분의 3H다 이거죠. 그래서 답은 2번. 그림에서 보니까 왼쪽 빗면에서 A가 정지 상태로 가만히 놓아졌다. 자 그랬더니 A는 4H라는 높이에서 출발했는데 B점은 지금 높이가 없다 맞지?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던 질량의 M이라면 4mgh가 전부 다 운동 에너지로 간 상황이다 B점에서는. 자 그 다음에 B가 이제 가다가 B점 지나고 C점을 통과하고 있는데 이때는 높이가 3H네. 그러면 얘는 지금 포텐셜 에너지가 3mgh 있다는 얘기니까 운동 에너지는 mgh만큼 있어서 전체 에너지가 여전히 4mgh인 상황이다. 그렇죠? 그럼 기니디 보면 기억 물체가 A에서 B까지 운동한 동안 중력이 물체에 한 일은 즉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4mgh다. 맞죠? 니은 물체의 속력은 B에서가 C에서의 2배다. B에서는 4 우리가 그 운동 에너지만 비교하면 되잖아. 4mgh가 모조리 운동 에너지인 게 B, C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3mgh 빼고 mgh인 게 C. 그럼 운동 에너지 B가 몇 대 몇이고 4대 1이네. 운동 에너지가 4대 1이면 말하는 속도가 2대 1이란 거다. 그래서 B에서가 2배다. 맞죠? 이거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변함이 없지. 4mgh에서 A에서가 C에서보다 더 크다 뭐 이런 말 있으면 틀렸다.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기니 답은 3번. 그림에서 빗면에 가만히 놓은 물체가 정지 상태로 출발했겠지. 자, P랑 Q점을 지나서 내려온다. P점을 지날 때는 속도가 0은 아니고 P점 위에 어떤 한 점에서 정지 상태로 출발했다. 자, 그럼 P점도 통과하고 Q점도 통과하고 있다. 그죠? 자, 속력은 Q에서가 P에서의 3배. 그러면 P 지날 때 V라면 얘는 3V 두면 되겠고. 자, V가 3V 됐다는 말은 운동 에너지로 따지면 V제곱이 9V제곱이 됐다. 즉 얼마 증가했다? 8V제곱만큼 증가했다. 뭐 떨어져서? H 떨어져서. 그럼 H가 8V제곱과 동급이구나. 자, 그 다음에 Q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2배다. 자, Q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9V제곱만큼 있단 말이야. 근데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2배라 했으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9V제곱에 해당하는 에너지다 이거지. 그러면 8V제곱이 H랑 동급이었으니까 9V제곱은 2분의 9V제곱은 얘의 16분의 9H랑 동급이다 이거죠. 자, H 결국은 식으로 쓰면 mgh가 2분의 1의 m의 8V제곱이랑 같은 에너지다 하는 얘기인데 어차피 mgh에서 mg랑 2분의 1 mv제곱에서 2분의 m은 공통은 계속 쓸 거기 때문에 h가 8V제곱이다 이렇게 봐도 된다 이거지.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거는 2분의 9V제곱은 몇 h냐 묻는 거니까 8V제곱에 16분의 9배 해주면 2분의 9V제곱이네. 그러면 h도 16분의 9배에서 16분의 9h. 그래서 지금 Q점에서 높이는 16분의 9h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게 답이네. 그러면 답은 1번. B, C, D점 지나면서 이제 물체가 막 운동하고 있네. 자, 속력은 이제 EV, A 지날 때, B 지날 때 V. AB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AB 높이 올리니까 속도 제곱이 4V 제곱에서 V 제곱이 됐네. 그러면 3V 제곱이 감소했네. 요게 AB 높이 차이랑
동급이다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자, 문제에서 주어진 게 A에서 B까지 물체의 운동에너지 감소량, A에서 B 감소량은 3V제곱만큼 감소했다 맞지? 그러면 물체의 중력 포텐시 에너지 증가량 C에서 D까지, C점에서 D점까지 요 높이만큼 증가했는데 요게 3V제곱과 똑같은 증가량이다 하는 거 보니까 A, B에서 증가량이 이 3V제곱 감소시켰으니까 AB 높이 차이랑 CD 높이 차이는 같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결국은 C점의 상황이, 자, D점은 정지잖아. 그러면 정지한 점은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니까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다 뭘로 간 거야? 운동에너지 아니고 포텐셜 에너지로 간 거다 맞지? 그러면 처음에 출발할 때 얘는 4V제곱이 전체 운동 에너지였다 이거지. 그러면 4V 제곱이 전체 다 포텐셜 에너지 간 상황이 D 상황인데, 지금 이 높이에 해당하는 운동 에너지가 3V 제곱만큼이다 맞지? 그러면 이 높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V 제곱에 해당하는 에너지겠다 이거지. 그러면 얘 두 높이 차이가 3대 1이구나. 근데 1에 해당하는 높이가 H네. 그러면 이 높이는 3H, H를 되겠고, CD 높이 차이가 AB 높이 차이랑 똑같으니까 얘도 3H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제고점의 높이는 4h다. 답은 2번. 같이 궤도에서 마찰 없는 궤도를 따라 물체 A, B가 운동하고 있다. 자, 일단 H0, EH0 지점을 통과하는 물체 A의 속력은 V0. H 지점을 통과하는 물체 B의 속력은 2V0. 자, 근데 문제에서 준 게 이 B의 운동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4배다. 4대 1이다. 자, B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B의 4V0 제곱. 요게 B의 운동 에너지고, B의 포텐셜 에너지는 MB의 G의 H0 될 건데, 결국은 얘가 4대 1이다. 그러면 2분의 1 MB의 그냥 V0 제곱이 MB의 G의 H0랑 같다 이런 소리니까, 이 문제에서도 V0 제곱이 H0랑 동급이구나. H0 높이 변할 때마다 그 속력의 제곱은 V0 제곱씩 변하면 된다 이 소리죠. 자, 그러면 A 입장에서는 V0 가지고 EH0를 지나고 있으니까 얘는 V0 제곱이 운동해진 상태다. 근데 이게 H0랑 동급이라 했잖아. 그러면 A는 전체 에너지는 3H0라 볼 수도 있고 3V0 제곱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요게 얘들의 전체 역학적 에너지다 이거지. 그럼 만약에 A가 지면에 내려왔을 때 A의 모습은, A는 3V0 제곱만큼 운동 에너지를 가질 거니까 속력은 그거의 루트 3V0 되겠네요. 자, B도 마찬가지야. 2V0니까 4V0 제곱, H0니까 H0는 V0 제곱과 동급이다 맞지? 그럼 B는 총 5V0 제곱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수평면에 오면 그 에너지가 전부 다 운동 에너지일 거니까 얘가 루트 5V0가 될 거다. 그러면 B랑 A는 각각 A는 루트 3V0, B는 루트 5V0로 수평면을 통과할 거고, 자, A의 총 에너지는 3H0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했으니까 A는 올라가다 보면 3H0가 되는 지점에서 A는 정지하게 되겠다. 자, 이게 A의 모습이고, 자, B의 모습은 B는 총 5V0 제곱 또는 5H0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얘는 4H0로 올라가고 나서도 속도가 남아있을 거다. 근데 이 속도는 H0 이제 남았잖아요. H0가 V0 제곱이랑 동급이니까 V0의 속도로 쭉 등속도 운동하겠네. 이게 수평면이라면. 그럼 길이 D 기억 1을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구간 1은 여기네요. 그러면 등속도 운동하는 구간. 그러면 속도의 B가 시간의 역수비겠다, 그렇지? 그러면 시간은 반대로 루트 5 대 루트 3, A가 루트 5 대 루트 3으로 B보다 더 많이 걸린다. 그러면 맞으려면 루트 3분의 루트 5배 돼야 되네. 그럼 틀렸다. 구간 2에서 A의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같아지는 점. 그러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가 같다. 절반씩 역학적 에너지를 나눠 먹었다. 얘는 총 에너지가 3H0거든. 그러면 3H0의 절반이 아직 포텐셜 에너지인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절반이면 높이 절반 1.5H0 지점을 지날 때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각각 절반일 거니까 같을 거다. 근데 H0를 했으니까 틀렸네요. 다음 디귿 3에서 물체 B의 속력은 아직 V0 제곱 남아있다. V0 남아있다. 그렇지.
그래서 맞다. 답은 디귿 2번. 없는 수평면에서 용출 상수가 100 뉴턴 per 미터, K가 이런 용출을 한쪽은 벽에 고정하고 한쪽은 물체에 고정해서 어디서 시작했노? A점까지 당긴 다음에 0.2m 당겼다 맞죠? 자, A가 시작점이 됐어요. 항상 용출에 매달려서 물체가 하는 운동은 우리가 진동 운동이라 했다 맞죠? 그러면 A점에서 시작을 했다. 시작점을 찾았으니까 이제 진동 중심은 시그마 F가 0이 되는 점. 요 점이 진동의 중심이다. 그러면 중심이 결정이 나면 시작점에서 중심 사이 거리, 요거와 똑같은 거리를 중심에서 반대편으로 한 번 더 가면서 이 사이를 왔다 갔다 운동한다. 요게 이제 진동이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진동하면서 물체가 받는 시그마 F는 항상 이런 스타일이었잖아. 이게 X축이라면 이런 스타일로 항상 힘을 받기 때문에 이만큼 진동 중심까지 운동 에너지 받았을 때 그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되고, 즉 진동 중심에서 속력이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반대편까지 똑같이 가면 다시 한번 반대 방향으로 E를 받으면서 정지하는 이런 상태가 계속 반복된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가 임의의 어떤 한 점, 요 점을 지날 때 운동 에너지는 이만큼의 우리가 운동 에너지를 계산해내야 되는데, 그거는 항상 꼴이 요 전체 세모 넓이에서 요 안쪽의 세모 넓이를 빼서 계산을 하는 게 운동 에너지의 계산 방법이다 이랬어요. 자, 그래서 이 전체 길이가 시작점에서 진동 중심까지 전체 길이를 우리가 보통 A 진폭으로 잡고, 그 다음에 임의의 요 길이를 진동 중심, 여기는 진동 중심이야, 까지의 거리를 x로 잡는다면 2분의 1 k a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두 a랑 x의 탄성 에너지처럼 탄성 에너지의 변화량, 요거를 운동 에너지로 바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죠? 자, 그런 거 이제 살펴보면 이 문제도 0.2m에서 시작했네. 그러면 요게 a의 역할을 할 거다. 그치? 자, 그래서 기억 보니까 a에서 o까지 운동한 동안 물체의 가속도는 일정하다. 가속도는 힘이 일정해야 일정한데, 얘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용출의 늘어난 길이는 충분히 달라진다 맞지? 지금은 이 힘이 탄성력이 그 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탄성력은 계속 변할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래서 일정은 다 하면 틀렸다. 그 다음은 니은, O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탄성력은 0이다. O는 지금 O라는 거는 원래 길이, 원래 길이네. 그럼 여기가 지금 다른 힘이 없으니까 탄성력이 전부인 이런 상황. 그럼 시그마 F가 0이다. 즉 탄성력이 0인 점이다. 그럼 여기 진동 중심이네. 진동 중심에서 탄성력 0이다. 맞죠? 디귿. O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자, O점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 즉 중심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다. 맞지? 그럼 요 A에 해당하는 탄성 에너지다. 2분의 1 K가 100이고 A가 0.2라 했으니까 0.2의 제곱. 그래서 2줄 맞네요. 그럼 답은 니디 4번. 다음 요 문제에서는 용출상수 K이고 A만큼 압축시킨 뒤 O는 평행점, 즉 여기서는 다른 힘이 없다면 탄성력만 0이면 평행점이다 맞지? 그럼 자연 길이. 자, A만큼 압축시켜서, 그럼 우리가 예상하기를 이 물체는 시작점이 중심으로부터 A에서 시작했네. 그러면 그것만큼 한 번 더 가면 A 되면 여기가 얘들의 진동 범위다. 요 O점이 진동 중심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P점은 진동 중심에서 딱 절반 2분의 A만큼 벗어난 점이네. 이 P점을 지날 때 운동 에너지를 E라고 하죠. 자, 그럼 P점을 지날 때 운동 에너지는 결국 전체 탄성 에너지 2분의 1 KA 제곱과, 이 P점은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2분의 A니까 2분의 A에 해당하는 탄성 에너지 2분의 A의 제곱의 차가 결국 운동 에너지인데 요거를 E라고 두자 이거지. 그러면 4분의 1 빼니까 4분의 3, 8분의 3 KA 제곱이 지금은 2인 거네. 자,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보니까 용철 상수가 2분의 K, 질량을 2에 이렇게 맞췄네. 그리고 A만큼 압축시킨 건 똑같고, 그 다음에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그러면 달라지는 거는 결국 질량하고는 상관이 없다 맞죠? 운동 에너지는 P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K의 A 제곱과 2분의 A의 제곱,
요 차이가 운동 에너지다 하는 건 똑같은데 달라진 거는 여기서 K가 2분의 K 됐다는 거. 그러면 전체 에너지도 2분의 1배 됐겠네. 아까가 2 기준이니까 지금은 2분의 2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0.52 1번. 그 다음에 이제 물체 질량이 2kg인 요 물체를 용철에 매달고 왕복 운동 시켰다. 자, 근데 왕복 운동하는 요 물체의 모습이, 자, x는 원래 위치, 자연 길이다 맞죠? 자연 길이에서 벗어난 변형된 길이. 그러면 0.1, 오른쪽 0.1과 왼쪽 0.1 사이로 왔다 갔다 한다. 자, 그리고 그 중심이 되는 지점에서는 속도가 가장 최대, 속력이 가장 최대다 우리 알고 있잖아. 그러면 오른쪽 갈 때 가장 최대가 1, 왼쪽 갈 때 가장 최대가 마이너스 1. 속도의 최대값이 이렇게 된다. 알겠죠? 그러면 식을 한번 써보면 2분의 1의 K의 전체 A가 이거였다 맞죠? 요 탄성 에너지가 죄다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상황,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큰 상황에 속력이 1이니까 2분의 1의 M의 V제곱. 근데 M이 2kg이라 했으니까 얘가 1줄이네. 그러면 K는 200Nm/m다. 자, 그래서 다 맞고. 자, 물체가 원래 위치를 지날 때, 원래 위치가 지금 자연 길이다 맞죠? 자연 길이 지날 때 최대 속력 1이다 맞죠? 자, 0.05m를 지날 때 항상 여기가 중심이고, 자, 얘가 시작점이 중심으로부터 거리 0.1m에서 시작한다 맞죠? 양쪽 0.1 왔다 갔다 한다 했으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했으니까. 자, 근데 우리한테 묻는 게 또 딱 정중앙이야. 0.05m 중앙. 여기가 중심으로부터 0.05m 되는 곳이다. 그러면 이런 점을 지날 때 운동 에너지 이런 거 물어보면, 자, 이 점은 지금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전체 0.1m의 딱 절반, 길이가 절반이면 2분의 1 kx 제곱 입장에서, 탄성 에너지 입장에서는 얘는 4분의 1배가 된다. 알지? 자, 그러면 원래 가지고 있던 에너지는 요 탄성 에너지가 전부였다. 플러스 운동 에너지 0인 상태다 이거지. 그러면 탄성 에너지가 x가 절반 되면서 2분의 1 ka 제곱에 4분의 1배가 된다면, 운동 에너지는 그거의 4분의 3, 2분의 1 ka 제곱에 남아있는 4분의 3은 운동 에너지로 넘어간 상황이다. 그러면 얘들 둘의 비는 1대 3인 상황이다. 그렇지? 요게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비다. 근데 같다 했으니까 얘는 틀렸다. 그래서 답은 가다. 4번. 그림과 같이 용철 상수가 각각 K, P 용철의 탄성 계수는 K, 그 다음에 Q 용철의 탄성 계수는 4K 그렇게 되는데, 또 A 질량은 4M, B 질량은 M, 이런 물체가 실로 매달려 있다. 자, 근데 전체적으로 힘의 평행 상태. 자, 그렇다면 A를 왼쪽으로 잡아당겨, 이런 것도 이제 요거 나와있지. 실을 끊으면, 자, 실을 끊으면 A는 왼쪽, B는 오른쪽으로 운동한다. 자, 실을 끊으면 A가 왼쪽으로 운동하는 거 보니까 실 끊으면 탄성력이 작용해서 운동시킨다 맞지? A를 지금 당기고 있구나, 용철이. 그럼 용철은 지금 늘어난 상태고, 자, 용철이 A를 당겨주는 힘이 있을 거야. 자, 반대편에서는 용철 Q가 B를 당겨주고 있다 이거지. 근데 A, B가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다 했으니까 이 힘은 같을 거다. 자, 그러면 용철 탄성력은 F는 KX 요식을 이용하면, 자, KX 요 곱한값이 서로 같아야 F가 같은 거다 맞죠? 근데 K가 B쪽 용수철 Q가 P보다 4배 더 크네. K가 4배 더 크면 X는 반대편 A쪽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가 4배 더 커야 힘이 균형이 맞을 거다. 그럼 P 용수철은 지금 뭔가 4X만큼 원래 길이에서 늘어난 상태라면 B 용수철은 X만큼 늘어난 상황이다 이거지. 그러면 기니디 보면 기억, 실을 끊기 전에 실이 A에 작용하는 힘과 P가 A에 작용하는 힘은 작용 반작용. 항상 작용 반작용 관계 요 말이 맞으려면 요 A가 B에게, 그러면 B가 A에게 요 두 개를 바꿔줘야 된다 했어. 그러면 실이 A에게 했으니까 요 반대되는 데는 A가 실에게, 요런 말이 나와야 맞다 이거지. 그러면은 갑자기 용철 P가 나왔으니까 틀렸다. 니은 실을 끊기 전 늘어난 길이는 P가 Q의 4배이다. P가 4분의 1이었지. 4배 맞고. 디귿 실을 끊은 후 속력의 최대값은 운동 에너지 최대되는 상황, 즉 원래 길이로 돌아간 상황이다 맞죠? 자, 그러면
A의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클 때는 2분의 1 용처리 K이고 4x 늘어나 있었고, 이 에너지가 전부 다 운동 에너지로 가면 A의 운동 에너지 최대값이다, 그렇지? 마찬가지 B의 운동 에너지 최대값은 2분의 1의 4K의 X의 제곱이네.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 최대값을 비교해 보니까 얘는 4x 제곱을 했고 얘는 4 한 번만 곱했으니까 4대 1일 거다. A와 B의 운동 에너지는 최대값이 4대 1이다 이거지. 요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자, 요 4대 1인 에너지가 결국은 A에게, A는 질량이 4m VA 제곱, 얘는 질량이 m VB 제곱, 이렇게 속력을 가지게 만들 거다 이거지. 자, 근데 에너지가 4대 1인데 질량이 4대 1이야. 그러면 속력은 서로 같으면 되겠다 이거죠. A, B의 속력의 최대값은 서로 같다. 맞죠? 답은 니디 4번. 그림과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용철이 각각 A랑 B를 양쪽에서 연결해 놓고 정지시키고 있다. 자, 실을 끊은 후에 단진동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자, 그러면 실을 끊기 전에는 정지해 있었으니까 또 용철이 A를 잡아당기는 힘과 오른쪽 용철이 B를 잡아당기는 힘이 서로 같은 상황이다. 양쪽 용수철이 K, 4K니까 늘어난 길이 KX가 같아야 된다, 맞죠? 얘가 4X, 얘가 X만큼. A쪽 용수철이 4배 더 많이 늘어나야 힘이 같아서 정지할 거다, 알겠지? 그러면 기니디 보면 기억, 가에서 용철이 A를 잡아당기는 힘의 작용 반작용은 용철이 B를 당기는 힘이 아니고 A가 용철을 당기는 힘, 요거를 서로 바꿔줘야지 작용 반작용이다. 그럼 틀렸다. 니은, 실을 끊는 순간 가속도의 크기는 서로 같다. 자, 일단은 힘이 같아. 실을 끊는 순간 A를 잡아당기는 용철의 탄성력과 B를 잡아당기는 용철의 탄성력이 서로 같은 상황. 자, F가 같은데 A, B의 질량이 보니까 질량이 동일한 물체네. 그러면 A도 B도 질량이 M이다. 힘 같고 질량 같으니까 가속도는 같다. 맞죠? 그 다음에 D건, 최대 속력은 A가 B의 루트 2배이다. 자, 최대 속력 물으니까 최대 운동 에너지부터 가보자. A 같은 경우는 최대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K의 4X 압축된 용체에서 시작했으니까 요게 얘가 가지는 최대 운동 에너지다. B는 2분의 1의 K가 4K이고 늘어난 길이는 X에서 출발했으니까 요게 B의 최대 운동 에너지다 이거지. 근데 각각의 물체의 질량은 서로 같다 했으니까 VA 제곱, VB 제곱까지 해주면 얘들의 운동 에너지 표현하면 돼. 자, 운동 에너지가 탄성 에너지가 4대 1이었으니까 최대 운동 에너지도 4대 1로 출발했네. 그러면 2분의 M 질량은 다 같다 했으니까 VA 제곱이 VB 제곱보다 4배 더 크면 되네. 그러면 VA는 2배 더 크면 되겠네요. 루트 2배다 했으니까 틀렸네. 답은 니은 2번.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용철 상수 K인 용철에 물체 A랑 B를 접촉시키고 평행 위치에서 L만큼 압축시켰다. 자, 분리가 되는 상황이다, 맞죠? 근데 용철에서 분리는 우리가 항상 어느 길이에서? 자연 길이에서 일어난다 했어요. 자, 그러면 자연 길이까지, 즉 분리가 되기 직전까지는 함께 잘 진동을 하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운동에너지 구할 때는 진동으로 운동에너지 구해야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 얘는 지금 L만큼 압축된 상황에서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가 자연 길이야. 자, 그래서 A랑 B랑 함께니까 A, B 전체 질량 4M. 자, 이 4M짜리 물체가 여기까지 왔다 이거지. 그러면 잃어버린 탄성 에너지 2분의 1 K의 L제곱. 요게 운동 에너지로 넘어갔는데 전체 운동 에너지니까 이 중에서 질량비로 A랑 B는 각각 1대 3으로 나누어 가질 거다 이거지. 그러면 A, B 각각 가져가는 운동 에너지는 4분의 1이 A니까 8분의 1 KL 제곱. 요게 A의 운동 에너지고 B의 운동 에너지는 8분의 3 KL 제곱. 이렇게 나눠 가질 거다,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분리가 된 후 A는 진동하고 여전히 용철에 매달려서 B는 일정한 속력 V로 운동한다. 이때 V가 얼마인지 찾네. 그러면 8분의 3 KL 제곱. 요게 B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였는데 이거는 2분의 1의 3m의 V제곱 되겠네요. 그래서 정리를 하니까 4m분의 KL 제곱 루트 붙이면 요게 V네. 그래서 V는
2분의 L의 루트 안에 n분의 k 되는 3번 답이다. 가치 없는 수평면에서 용처상수 k 압축시켜서 L만큼 압축시키네. 평형위치에서. 그리고 나왔대. 자, A, B는 평형위치. 여기서는 지금 평형위치지만 자연 길이 항상. 지금은 이 자연 길이가 평형위치이기 때문에 평형위치에서 분리된다 하는 거고. 자, T초일 때 그렇게 분리됐고 A, B의 질량은 M으로 서로 같다. 그러면 두 질량이 같으니까 운동 에너지도 절반씩 가지고 분리됐을 거다 알겠지? 자, T초 이후 분리된 이후에 A, B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손을 놓은 후 평형위치까지 분리가 되는 위치, 자연위치까지 등가속도 운동한다. 등가속도 운동은 뭐가 일정할 때? 시그마 F가 일정할 때. 근데 지금 얘가 평행 위치까지 돌아가는 상황에서 탄성력의 크기가 충분히 바뀐다 맞지? 그러면 전체 힘인 탄성력의 크기가 바뀌기 때문에 시그마 F는 일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은 아니다. 니은 분리된 후 A의 속력은 그렇게 된다. 자, 일단은 A의 속력이 궁금한 거니까 분리된 후에 A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의 K의 L제곱 요게 전체 탄성 에너지인데 질량이 같으니까 A는 이 중에서 절반을 운동 에너지를 가져갈 거다. 그러면 요게 2분의 1의 M의 V제곱 되겠네요. 그래서 정리해 보니까 2M분의 KL제곱 루트 붙이면 요게 V네요. 그래서 맞다. 이거 A와 분리된 후 B가 정지할 때까지 늘어난 용철 길이. 자, B는 계속해서 용철에 매달려서 진동을 할 거기 때문에 자, B도 마찬가지. 아까 A가 가지고 출발했던 요 운동 에너지가 B의 운동 에너지다 맞지? 자, 그러면 4분의 1 KL 제곱이 B가 평행 위치에서 가지는 운동 에너지, 즉 최대 운동 에너지. 자, 이 운동 에너지가 죄다 탄성 에너지로 넘어가는 상황이 다시 한번 B가 정지하는 상황이다. 맞지? 그게 기본 진동이다. 그죠? 그러면 4분의 1 KL 제곱이 2분의 1의 K의 새로운 라지 A의 제곱. 정리해 주니까 A는 루트 2분의 1. 즉, 루트 2분의 1만큼 갔다가 정지하고 다시 돌아올 거다. 근데 2분의 1이라 했으니까 틀렸네. 답은 니은 2번. 그 다음에 이제 용철 상수가 100Nm/m인 이런 용철에 매달려서 정지해 있다. 그럼 여기가 다른 힘이 없으니까 자연 길이. 자, 10N의 힘으로 일정한 힘으로 계속 끌어당긴다. 자, 힘이 변하지 않아. F가 일정. 여기에는 크기 플러스 방향까지. 자, 이렇게 일정한 힘, 대표적으로 중력이지. 지금도 마찬가지. 오른쪽으로 10N. 일정한 힘을 계속 물체한테 준다면 이 물체는 무슨 운동하냐? 진동한다 이거야. 근데 진동은 항상 중심이 뭐한 곳, 시그마 F가 0인 곳에서. 자, 얘도 이제 여기서 내려보면 결국은 자, 힘을 10N을 먼저 받고 출발을 했는데 잘 안 보이네. 자, 플러스 10N을 받고 출발을 했는데 출발할 때 10N을 줬는데 이제 얘가 꾸준하잖아. 그러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탄성력이 생겨서 반대 방향으로 생겨서 전체 알짜 힘이 줄어들 거다. 근데 얘가 이제 10N 탄성력도 10N 줄 수 있어서 시그마 F가 0이 되는 점을 지나서 이만큼 받은 운동 에너지가 다시 한번 반대 방향으로 이어받아서 없어지면 거기서 다시 한번 정지할 거다 이게. 그래서 여기 사이를 왔다 갔다 운동을 한다 이거지. 그럼 우리가 이제 시작점에서 10N 받는다로 정해졌으니까 시그마 F가 0인 점을 찾아주려면 탄성력이 반대 방향으로 얼마 되는 점 10N 되는 점을 찾아준다 이거죠. 그러면 KX가 10N 되는 점이니까 K가 100이면 X는 0.1m다 이거죠. 그러면 0.1m, x가 0.1m인 점은 진동 중심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한 번 더 0.1m 가서 0.2m 늘어난 상태가 얘의 정지 지점이고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왕복 운동한다 이거죠. 그러면 0.1m 지점을 통과하는 순간 물체의 운동에너지로서 그러면 이게 0.1m를 통과하는 순간 물체의 운동에너지다 이거지. 그러면 요게 0.1m 그러면 0.1m에 해당하는 탄성 에너지로 구해도 저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 2분의 1에 K가 100이고 0.1에 대한 탄성 에너지 제곱 그러면 2분의 1주
요게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다. 최대 운동 에너지 0.5줄 1번. 그림 가와 같이 가에서는 왼쪽에 있는 A 용출은 0.3m 늘어난 상황이고 A의 용출 상수는 100이라고 줬어요. 자, 그 다음에 B의 용출 상수는 200이면서 B는 탄성 에너지가 0인 상황이다. 즉 여기는 아무것도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은 자연 길이, B 입장에서는 그런 길이다 이거지.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놓고 출발을 시킨대. 자, 진동운동 하는데 항상 진동운동이 시작이 된다. 요 지점이 시작점이다, 맞지? 그러면 중심을 찾아야 돼, 중심. 자, 진동 중심은 이 물체가 받는 힘이 다 더해서 0인 상황.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A가 늘어난 용체니까 잡아당길 거야. 지금 여기는 진동 중심이 아니지, 시작점이고 얼마만큼 잡아당겨지다 보면 자, A가 왼쪽으로 당길 거고, 자, B도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겠지. 왼쪽으로 가면 그러면 B가 잡아당기는 탄성이 또 생길 거다 이거지. 이 둘이 같아지면 얘들은 0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L 상태에서 얘가 X만큼 갔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죠. 그러면 B 입장에서는 X만큼 요 길이만큼 늘어나게 되는 거고, A 입장에서는 지금 0.3m 늘어난 거에서 X만큼 다시 돌아갔으니까 0.3 빼기 X가 되겠네. 그러면 K까지 곱해주면, 자, A가 잡아당겨주는 요 힘은 A의 용체 상수 100에 0.3보다 X만큼 줄었다, 늘어난 길이가. 자, 그 다음에 B는 용체 상수가 200에 X만큼 늘어난 용체가 됐으니까 이렇게 잡아당기겠죠. 요 힘이 서로 같은 상황이 시그마 F는 0인 상황. 그러면 정리해보면 30 마이너스 100X는 200X. 그래서 X가 10분의 1, 0.1m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0.1m 더 갔을 때 얘는 힘의 평행점이다 이거지.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손을 가만히 놓았더니 가서 처음으로 정지한 순간이 B에 늘어난 길이 L이다. 자, 처음으로 정지한 순간은 중심이 구해졌으니까 여기가 중심이면 중심에서 시작점 사이 거리를 한 번 더 가면 여기가 끝이다 이거지. 요게 지금 L이다 했으니까 우리가 구한 X는 0.1m다 맞지? 그러면 0.1m 한 번 더. 그러면 L은 0.2m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답은 4번. 2kg짜리 물체가 0.8m 높이에서 가만히 놓았다. 그러면 0.8m 내려오면서 수평면까지 내려오면 얘가 가지고 있던 전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다 바뀌는 상황이고, 이 운동 에너지로 이제 용수철을 압축시키기 시작한다 맞지? 그러면 C 지점까지 압축을 최대한 시킨다 했으니까 C 지점까지 압축을 시키면 최대 압축됐을 때 물체는 정지할 거고, 이때 물체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는 전부 다 무슨 에너지로? 탄성 에너지로 넘어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거다 그렇지? 그러면 기억, A에서 운동 에너지는 A점 왔어. 그러면 수평면 왔으니까 얘가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 0.8m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가 전부 다 운동 에너지로 간 상황이다. 그럼 운동 에너지는 0.8m에 해당하는 mgh 위치 에너지. 계산해 보니까 16줄.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 C에서 용체에 저장된 에너지는, C는 탄성 에너지 묻는 건데 용출이 압축이 됐잖아. 그럼 탄성 에너지가 0이다 하면 말이 안 되지. 틀렸다. 이거 B와 C 사이의 거리, 최대로 압축시키는 거리 X라고 하면 2분의 1 KX제곱. C만큼 압축됐을 때 그 에너지는 얘가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 또는 그 운동 에너지가 어디서 왔어? 얘가 가지고 있던 전체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16줄 여기서 왔다 그렇지. 그러면 K가 800이라 했으니까 2분의 1에 800의 X제곱이 16줄이다. 그러면 X는 10분의 2, 0.2m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BC 사이거리 0.2m 맞네요. 답은 기D 3번. 다음은 역학수례를 이용한 실험인데, 처음에 정지 상태로 H 높이에서 떨어져 얘가 요 잃어버린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간 상황이 지금 P점 상황. 자, 그리고 얘 운동 에너지가 결국은 위치 에너지에서 넘어왔는데 이 운동 에너지로 다시 한번 X만큼 압축시켜서 최대 압축거리를 했으니까 얘가 정지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X만큼 최대로 압축시킨 상황이다. 아, 얘가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탄성 에너지로 넘어갔네.
그러면 그 운동 에너지가 원래 위치 에너지를 썼으니까 결국 위치 에너지 잃어버린 만큼 탄성 에너지 증가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거지.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실험마다 질량도 또는 얘 놓는 위치, 높이도 변화를 주네요. 그러면 결국 mgh의 변화를 주겠다는 거고, 이 변화로 인해서 mgh가 2분의 1 kx 제곱으로 바뀔 건데 이 x가 어떻게 변하는지 묻고 있네. 그러면 기억은 2보다 크다. 자, 기억 같은 경우는 m은 1번 실험에서 보면 h는 그대로인데 m이 2배가 된대. 그러면 전체 에너지가 2배가 됐으니까 x는 탄성 에너지가 2배 되려면 x는 루트 2배면 된다. 그러면 2 루트 2 cm 된다. 2보다 크다. 당연하죠. 니은은 50보다 작다. 자, 니은은 여기 있네. 자, 비교가 1번, 3번 실험 비교하면 되겠네. 자, x가 변화가 없다 맞지? 압축시킨 길이가 변화가 없는 거 보니까 얘들은 같은 위치 에너지 상태에서 출발했다. 자, m이 질량이 1kg과 2kg이니까 이 m이 2배네. m이 2배인데 변화가 없어야 되니까 h는 절반 돼야 한다. 2분의 1배. 그러면 25cm다. 50보다 작다. 맞고. 디귿. P에서 용철의 속력은 자, P점에서 용철의 속력을 2와 3에서 비교하라. 자, 2와 3에서 보니까 시작할 때 위치 에너지가 2kg이 50, 2kg이 25죠. 그러면 2에서 에너지는 EGH, 3에서 에너지는 EGH. 그래서 에너지가 2대 1이네. 자, 그러면 요게 곧 운동 에너지니까 운동 에너지도 2대 1이 돼야 돼. 2분의 1에 질량이 2kg V 제곱이 됐고, 3번 실험도 2분의 1에 질량이 2kg에 V 제곱이라 했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가 다 똑같기 때문에 얘들 둘은 똑같잖아. 2대 1이 되려면 V 제곱이 B가 2대 1이 돼야 한다. 그러면 VB는 루트 2대 1이다. 2번 실험에서가 루트 2배 더 크다. 3에서보다 작다 했으니까 틀렸다. 그래서 답은 기니 3번. 그림과 같이 고정된 관의 위쪽에 끝에 이제 용철 상수가 150인 용철이 고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래에서 1m 밑에서 이제 0.5kg짜리 물체가 5m/s로 위로 던져졌다. 자, 물체가 용철을 최대로 압축시키는 순간, 즉 더 이상 압축을 안 시키니까 이때 물체는 순간적으로 정지했을 거다 이거지. 그러면 물체가 용철을 압축시켜서 어느 정도 압축시켰겠지. 이까지 이제 압축을 시켰다. 그러면 요 압축시킨 거리 요거에 대해서 묻겠네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처음에 출발할 때 얘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있고, 그 다음에 밑에서 위로 올라갔으니까 탄성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늘어났을 거다. 그 다음에 탄성 에너지도 x만큼 압축이 됐으니까 늘어났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식을 결국은 정지로 끝났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다 잃어버렸다. 그러면 2분의 1의 질량이 0.5kg에 5m/s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만큼의 운동 에너지는 다 잃어버렸는데, 이 운동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환되는지 봤더니 이 물체는 1m만 뿐만 아니라 x만큼 더 올라갔으니까 압축시키면서 1 플러스 xm 올라갔다. 즉 0.5kg에 G10의 mgh 1 플러스 x만큼 요만큼 위치 에너지 증가했고, 탄성 에너지도 2분의 1에 k가 150이라 했으니까 x제곱만큼 증가했다. 요 에너지가 전부 다 운동 에너지에서 왔다. 이렇게 이제 식을 세우면 되겠네요. 그러면 4분의 25고 얘는 5의 1 플러스 x 2차 방식 되겠네. 75x제곱. 정리해보니까 75x제곱 플러스 5의 마이너스 4분의 20 빼고 4분의 5는 0. 자, 뭐 인수분해 될 것 같아. 얘는 정리하면 5로 정리하면 1이고 1이고 얘는 15. 양변에 4 곱합시다. 그러면 60x제곱 플러스 4, 이 5x지. 4x 마이너스 1은 0이다. 그러면 정리해보면 4만큼 차이 나려면 15
60 되겠네. 60, 1. 그 다음에 4 돼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아니죠. 얘가 마이너스. 자, 그래서 뭐 x가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잖아. 10x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x가 0.1m. 요게 이제 답이 되겠네요. 그러면 기니 D 보면 기억.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0이다. 최대로 압축시킨 순간 물었으니까 0 맞죠. 속력이 0이다 이거지. 니은 용체는 0.1m 압축된다. 맞고. 디귿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은 0이다. 자, 순간적으로 속도가 0인 거지. 합력은 물체가 지금 압축된 용수철로 인해서 밑으로 밀릴 거고, 그 용체의 탄성력과 중력도 밑으로 받는 상황, 즉 시그마 F는 0인 상황이 아니다. 맞지? 밑으로 합력이 충분히 있다 이거지. 그래서 합력은 0이다 했으니까 틀렸어. 자, 그리고 어떤 물체가 가다가 결국 정지하고 다시 돌아온다 이런 상황이 되면 그 정지하는 지점은 순간적으로 합력이 0인 상황이 될 수가 없다 이거지. 계속 가속도가 있으니까 거기서 정지하고 나서 또 움직이겠지. 그래서 D가 틀렸다. 답은 기니 3번. 같이 용철 A에 질량 M의 물체를 접촉시켜서 P까지 압축시켰다. 그럼 P까지 압축시킨 게 원래 길이가 여기였나봐. 여기서 2L만큼 압축시킨 뒤 가만히 놓았더니 물체가 연직 위로 올라가서 결국 위에 있는 용체를 L만큼 압축시킨 후에 다시 한번 정지, 거기서 멈췄다 이거지. 자, 그러면 처음 시작도 P 지점에서 정지로 시작했고 Q 지점까지 최대 압축시키고 다시 정지했다. 뭐 그 상황이에요. 자, 그랬을 때 용체의 상수는 K로 서로 같다 했어요. A, B의 용체는. 자, PQ 사이의 거리, 이만큼의 거리를 묻네. 그러면 물체가 얼마만큼 올라갔니 묻는 거 같네. 그럼 요거 H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상황이 질량 M의 물체가 처음에도 정지고 나중도 정지니까 운동 에너지는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 사이에서 감소한 거 있고 증가한 거 있는데 같아서 날아갔다 이렇게 문제를 풀 거다 이거지. 그러면 일단 P에서 Q까지 올라갔으니까 위치 에너지 증가. 자, 근데 탄성 에너지는 2L 압축된 용질에서 L 압축된 용질로 바뀌었다 맞지? 탄성 에너지 감소. 그러면 감소한 탄성 에너지 양은 2분의 1 K의 4L 제곱에서 L 제곱으로 바뀌었다. 요만큼이 감소한 탄성 에너지가 증가한 위치 에너지로 갔다. 그러면 mg h만큼 올라갔네. h. 그래서 h 계산하라 했으니까 h는 2mg분의 3k L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답은 3번. 그림과 같이 위쪽 용수철에서 용철 A의 나무 토막이 2x만큼 압축된 상태에서 출마되었네. 자, 그랬더니 2분의 1 A 용체 상수는 K라 했으니까 2분의 1 K의 2X의 제곱, 이만큼의 탄성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를 넘어간 상황이고 요 높이만큼 또 내려왔다 맞죠? 그러면 반대편 수평면까지 왔을 때는 이 높이에 의한 위치 에너지도 전부 다 운동 에너지를 간 상황일 거다 이거지. 자, 그래가지고 총 운동 에너지 만약에 H 높이라면 이 질량이 안 나와 있네. M이라면 자, 2분의 1 K EX의 제곱 탄성 에너지와 mgH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가 전부 다 운동 에너지 넘어왔다 이거지. 그리고 이 운동 에너지로 용체 B를 최대 압축시키니까 압축시킨 거리가 EX다. 그러면 이때 운동 에너지가 용체 B의 용체 상수는 3K라 했으니까 2분의 1에 3K짜리를 EX 압축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랑 같다 이거죠. 그래갖고 정리해 보니까 2분의 3에 4니까 6에 얘는 2네. 그러면 mgh는 4kx 제곱이랑 같은 상황이다 그치?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A에 이 나무도방을 접촉시켜 x만큼 압축시켰다가 원래 2x였는데 x만큼으로 바꿨대. 놓으면 B가 최대로 압축되는 길이는 얼마인가? 자, 일단 x만큼 압축시키면 원래 A에서 가지고 있는 탄성 에너지가 이걸로 바뀌었다 맞지? 그리고 내려와서 잃어버리는 위치 에너지는 우리 아까 계산해 놓은 대로 요걸로 그대로 있을 거다 이거지. 그럼 요게 전체 운동 에너지. 이 운동 에너지로 2분의 1 3K짜리 용체 B를 얼마만큼 압축시키니 x 다시 제곱 이렇게 하자. 그러면 정리해 보면 2분의 3으로 나눠주면 2분의 9니까 3K 3x 제곱이 x 다시 제곱이네. 그러면 x 다시는 루트 3x 다 할 수 있겠네. 그래서 답은 5번.